1편 친정엄마가 왜 안부 전화 안 하냐고 상전 노릇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수잉아, 같이 밥 먹게 나와라. 오늘은 어렵고 다음에 같이 밥 먹어요, 어머니. 친정엄마 만나기로 해서 밥 먹으러 나가는 길이에요. 너희 친정엄마 죽은 줄 알았더니 잘 살아있나 보네. 네? 왜 너희 엄마는 우리한테 안부 전화도 안 하니? 누구한테요? 나하고 너희 시아버지한테 왜 잘 지내시냐 연락이 없냐고. 저희 엄마가 시부모님한테 왜 안부 전화를 해야 하는 건데요? 딸 자식 맡겨놨으면 문제없나, 더 가르칠 거 없나, 데리고 사라져서 감사하다. 사돈한테 그 정도 인사는 해야지. 제가 짐덩어리예요? 오히려 견자식 저한테 맡기고 편하게 사시는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감사 인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희 집하고 우리 집 5분 거리인데 매번 와도 너희 집만 왔다 쓱 가버리고 우리 가게 들리지도 않고 남보다 못하게 지내니까 하는 말이지. 저희 엄마 사위 가게도 불편해서 안 가시는 분인데 어떻게 사돈어른 가게를 가겠어요. 간다고 해도 어머니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하시려고요? 제 욕이라도 하시게요? 얘는 그냥 사돈끼리 연락 좀 하고 가깝게 지내자는 건데 뭘 그렇게 받아들이니? 내가 그렇게 무식쟁이로 보여? 그리고 욕먹을 짓 했으면 욕 좀 먹어도 싸지. 뭘 그래? 어머니 이렇게 생각 없이 말씀하시잖아요. 하긴 네가 이러니 네 엄마가 무슨 염치로 사돈한테 연락을 할 수가 있겠니? 딸 자식 잘못 키워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을 텐데. 그만하세요. 어머니 이렇게 상전 노릇하면서 우리 엄마한테 막말하실 텐데 저희 엄마가 안부 전화한다고 해도 제가 막을 거예요. 됐다. 내가 너하고 무슨 말을 하겠니? 네 엄마하고 둘이 밥이나 먹어라. 뭘 처먹으러 가는지 모르겠지만 체하지나 말고. 김치통 냄새 안 나게 빡빡 잘 닦아놨죠? 네. 다른 반찬통도 베이킹소다로 싹 씻어서 말려요. 제대로 안 해서 냄새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시킬 거야. 정말. 언니, 이거 깎아봐요, 한번. 갑자기 사과하고 배를 왜 깎아요? 한 번도 과일 먼저 깎아서 먹어보라고 한 적 없잖아요. 꼭 이렇게 참다 말로 시켜야 돼? 먹고 싶으면 아가씨 네가 깎아 먹지. 왜 참고 참았대? 뭐야? 이런 게 다 있어. 여기 너희 집이라고 나한테 상전 노릇하게?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내 옷이나 훔쳐가는 주제에 엄마 아빠 옆에 있으니까 용기가 막 샘솟나 봐? 야, 너 이젠 아주 막 나가자는 거야?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 그게 할 소리야? 딸년이 도둑질을 해도 도둑질 당한 내가 참으라는데 그런 부모 밑에서 뭘 배웠겠어? 야, 이 미친년아! 그냥 깎아주지. 꼭 이렇게 분란을 만들었어야 돼? 넌 너무 다 싸워서 이기려고 들어. 같이 살기 피곤해 죽겠다 정말. 피곤하면 들어가서 잠이나 자. 나랑 싸우면 더 피곤하실 텐데. 내가 어쩌다 너 같은 거하고 결혼을 해서 드센 여자하고 살기 피곤하다 정말. 당신 어머니하고 동생은 드센 여자 아니고? 내가 어머니하고 지랄이하고 같이 사냐? 너하고 살잖아. 왜 우리 가족들을 못 잡아먹어서 지랄이야? 작작 좀 해. 당신 지금 식탁 내려친 거야? 그래, 어쩔래? 뭐야? 미쳤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 어디 싸우면서 힘자랑이야. 죽고 싶어? 산지 1년밖에 안 된 TV를 골프 드라이버로 풀스윙을. 속이 시원하네. 이 맛에 힘자랑 하나 봐? 야, 난 홧김에 식탁 내리쳐서 고작 접시하고 머그컵 깨진 것 뿐인데 너는 300만 원짜리 TV를 박살내? 고작 접시하고 머그컵? 그거 우리 엄마가 직접 만들어 준 거야. 결혼할 때 잘 살라고 선물로 주신 건데 그깟 TV보다 나한테는 100배 1000배나 소중한 거라고. 넌 정말 그렇게 배로 되갚아야 속이 시원하냐? 내 성격 알잖아. 타고난 성격이 지랄 같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인 거. 그래도 결혼 생활에서는 서로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참고 양보해야지. 나 엄청 참는 거 안 보여? 내가 결혼하고 나서는 매일 싸우고 이혼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부조리한 일에도 그냥 침묵하고 넘어간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뭘 그냥 넘어가. 지랄이가 사과 깎아달라고 하면 그냥 깎아주면 되지. 엄마 아빠 앞에서 옛날 일 가지고 우리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싸울 일이냐고. 당연히 싸울 일이지. 그럼 참을 일이야? 와, 씨. 내가 너하고 더 얘기해서 뭐 하겠냐. 계속 그렇게 네 꼴리는 대로 살아라. 안 그래도 그럴 거니까 나 건드리지 마. 우리 아빠 선물 뭐 샀어요? 아직 안 샀어요. 왜요? 여태 선물도 안 사고 뭐 했지? 지금 백화점인데 내가 골라놨으니까 계좌이체로 돈 보내요. 80 정도만. 생신 선물 따로 하고 용돈 50 정도 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생신 선물에 80은 너무 과해요. 과하긴 뭐가. 둘이 벌면서 맨날 그 정도도 안 하고 입 닫고 너무하네 진짜. 돈 벌어서 다 어디다 써요? 보나마나 친정에 다 갖다 퍼주겠지. 아, 오빠하고 의논해 볼게요. 아 진짜 의논하긴 뭘 의논해. 이까짓 걸로 그냥 돈 80만원 붙이라니까. 조카 웃기네. 야, 이 상녀야. 나한테 돈 맡겨놨어? 이 신발년이 싹수 없이. 엄마! 얘 미쳤나봐. 옆에 지 엄마랑 같이 있었나 보네. 너 집에도 안 들어오고 어디야? 친정이야. 지 잘못은 아나 보네. 친정으로 도망가 있는 거 보니. 뭔 잘못? 너 대신 아빠 생신 선물 준비해준다는 애한테 왜 욕을 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도 자꾸 돈을 보내라잖아. 80만 원이 누구 걔 이름이야? 하고 싶으면 지나 할 것이지. 어차피 선물할 거 지랄이가 엄마랑 같이 백화점에서 고른 거 사드리면 되지. 앞으로 당신은 그렇게 해. 난 이제 당신 식구들 만날 일도 없고 생일 챙길 일도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야, 네가 양심은 있냐? 욕한 거 사과한다고 본가 찾아가 놓고 우리 가족을 모조리 패고 가? 사과한다고 숙이고 있어야 집에 순순히 들여보내주지. 너 아주 계획적이었구나. 아, 개지랄년 더 패줬어야 되는데 살짝 아쉽긴 하네. 골프채 들고 가서 모조리 때려 부수는 건데. 와, 진짜 할 말이 없다. 넌 정말 최악이다. 네 입에서 최악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반은 성공한 것 같네. 같이 살면서 더 작사를 내줘야 되는데 내 성질을 못 참아서 여기서 끝내줄게. 더 이상 너희 집안하고는 상종도 하기 싫으니까 빨리 정리하자. 이혼할 때 하더라도 엄마 아빠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너 때문에 지금 엄마 아빠 다 입원하셨어. 빨리 안 와? 나도 지금 입원하러 가는 중이야. 4대1로 내가 당했는데 무슨 입원식이나 하셨대? 몸이 생기다 말았나? 야, 네가 지랄이 머리채 휘어잡고 얼굴 3대 연속으로 퍽퍽퍽 때렸잖아. 신우년 깍깍대고 울고불고 소리 지르는 거 얼마나 듣기 좋던지. 지랄이 코피 터진 거 보고도 머리털 안 놓고 두피까지 다 쥐어뜯었잖아. 아휴, 대머리를 만들어버리는 건데. 지금 웃음이 나? 나한테 니킥으로 얼굴 날리고 개 패듯이 때리고 우리 엄마한테 발로 차고 너 아주 날아다니더라? 열렬한 운동 덕분인가 간밤에 잠을 얼마나 잘 잤는지. 그동안 너희 집에서 당한 게 아주 쑥 내려갔어. 아, 내가 왜 너하고 결혼을 해서. 어제 아버님 싸움 말리면서 계속 아이고 지랄났네 아이고 지랄났네 하시더니 잘 주무셨나? 어떻게 내가 다시 사과하러 가? 아, 됐어. 와서 또 패악질 부리지 말고 빨리 갈라서자.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지체하거나 나한테 손해 끼치면 당장 찾아가서 어제보다 더 날뛰어줄 테니까 알아서 정리해. 특히 지랄이 내 눈에 안 띄게 조심하라고 해라. 난 경고했다. 제일 다행인 건 제가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고 애도 없다는 점. 집도 월세라서 제 몸만 쏙 나오면 되는 게 다행이네요. 오늘 차로 제 물건 다 실어서 일단 친정으로 가지고 갈 생각인데 진짜 내가 여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결혼을 해보기 전에는 시댁이 어떤 미친년인지 남편이 얼마나 아내의 힘듦 앞에서 쫄보인지 알 수 없어요. 결혼하고 2, 3년간 혼인신고 하지 마세요. 애도 낳지 마세요. 모든 건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결혼해봤자 좋을 일 별로 없어요. 같은 침대에서 한 이불 덮고 자고 같이 눈 뜨는 행복? 오래 안 가요. 귀찮고 징글징글해요. 모든 게 다. 더 못 해준 게 억울하네요. 너무 했다고도 생각 안 해요. 속이 너무 후련해요. 왜 의무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주는 이런 관계를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다 감수했던 건지 지난 2년도 너무 후회되고 마음 여리고 소녀 같은 우리 엄마 놀라실 거 생각하면 죄송할 뿐. 내가 똥을 밟은 건지 다른 결혼도 이런 건지 다시는 결혼 같은 거 징글징글해서 진짜 안 하고 싶네요. 절대 다시는 안 해. 2편. 남편이 씹다 뱉은 개껍데기 살 많다고 씹어 먹으라는 시어머니. 남편이 참교육.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겠다. 당신도 먹을래? 아니, 난 됐어. 당신 배 안 불러? 난 배 누르면 떡국이 튀어나올 지경이야. 좋겠네. 배 부르게 드셔서. 당신 기분 안 좋아? 우리 집만 다녀오면 저기압이더라. 당연하지. 엄마, 너 쉬라면서 주방일 떠넘기지도 않고 밥 푸는 것까지 다 하시는데 편하지 않아? 당신 눈엔 편해 보이겠지.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왜? 먹는 걸로 매번 치사하고 더러워서 진짜. 저녁에 떡국 먹은 것 때문에? 그래, 어머니 어떻게 해야 나한테 먹을 거 조금이라도 안 줄까 연구하시나 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 오히려 손이 너무 커서 넘치도록 줘서 문제인데? 오늘 떡국 어머니가 국그릇에 떠줬잖아. 당신하고 다른 가족들은 많다고 그만 주라고 손사래를 치는데도 그릇에 넘치도록 가득가득 담아주고 나한테는 떡 몇 개 안 남았다고 남은 떡국 국물에 수돗물 섞어주면서 먹고 싶으면 떡 냉장고에 더 있으니까 남은 떡 넣고 끓여 먹으래. 정말? 그래. 그래서 내가 치사해서 안 먹는다고 하고 그냥 밥 먹을게요 하고 밥솥 뚜껑을 열었거든? 근데? 어머니가 쏜살같이 옆에 와서는 뚜껑을 닫더라고. 나 손모가지 날아가는 줄 알았어. 엄마가 왜 뚜껑을 닫았는데? 왜긴 너 찬밥 좋아하지 않냐고. 당신하고 시누이 식구들 온다 그래서 밥을 새로 했는데 어제 한 밥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그거 먹으래. 식탁 위에 찬밥 퍼서 뚜껑 덮어 놓은 거 먹고 싶은 만큼 퍼먹으라면서 내 앞에 내미시더라. 얘기하지. 그럼 내가 엄마 그러지 마시라고 말렸을 텐데. 당신은 먹느라 정신없고 다들 식사하시는데 기분 나쁜 티 내기도 그렇고 해서 잠자코 한쪽 구석에서 먹으려는데 다들 먹고 일어서는 분위기니까 어머니가 불고기하고 맛있는 반찬은 죄다 뚜껑 덮어서 냉장고 넣어버리시더라고. 당신 먹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서 겉절이한 거 조금 남았다고 버리기 아까우니까 다 먹어 치우래. 참기름 넣고 맛있게 무쳤다고. 당신한테 잔반 처리 시키는 것도 아니고 엄마 진짜. 어머니가 너무 사랑하는 당신을 내가 뺏어온 벌인가? 그런 게 어딨어. 그러게 말이야. 근데 어머니 갈수록 심해지시는 거 보면 내가 별 생각이 다 들어.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 하시면 싫다고 따박따박 얘기해야 하나. 다 귀찮은데 그냥 어머니한테 당신 다시 보내줘야 하나. 무슨 소리야. 폭발아. 내가 잘할게. 어머니 너한테 못 그러시도록 할게. 그러던가. 난 이제 포기다 포기. 넌 회사 그만두라는 게 언젠데 왜 아직도 꾸역꾸역 다니고 있어? 어머니 요즘 외벌이로 먹고 살기 힘들어요. 둘이 벌어야죠. 우리 아들 능력 없어서 네가 고생한다는 투다? 아니에요. 그냥 다들 그렇게 산다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맞벌이 하는 게 왜 싫으세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오히려 아들 혼자 고생하는 거 싫다 맞벌이 해라 하시던데. 네가 돈 몇 푼 번다고? 우리 아들 갈수록 얼굴 까칠해지니까 그러지. 일하고 살림 둘 다 잘하면 내가 굳이 이런 말 하겠어? 오히려 그이 결혼하고 얼굴 좋아졌다는 말 많이 듣는데요. 다들 빈말하는 거지. 내가 어민데 30년 넘게 키운 우리 아들 내가 제일 잘 알지. 네. 그리고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만한 능력은 있다. 집안일하고 남편 내조에 힘쓰면서 시아버지한테 매달 와서 생활비 받아가. 아니에요. 저희가 벌어서 가정 꾸려야죠. 다 커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손 벌리고 살 수는 없죠. 시댁에 자주 들리고 시아버지한테 애교도 좀 부리고 해야지.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너무 밖으로만 나돌고 제멋대로라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어머니 저 남자씨 만나서 열심히 사는 것뿐인데 예쁘게 좀 봐주세요. 넌 양심도 없다. 예쁜 구석이 있어야 예쁘게 봐주던가 하지. 알겠어요 어머니 쉬세요.
어디 시어머니 말씀하시는데 버릇없이 먼저 끝을 내?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 됐다. 속위에 경일기지.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니?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 와서 먹어라. 맛있는 간장게장이 선물로 들어왔으니까. 전 배도 안 고프고 별로 입맛이 없어서요. 남자씨만 가라고 할게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둘이 따로 생활하려고 해? 당장 기어오지 못해? 어딜 앉으려고 해? 넌 숭늉이나 끓여놓고 오너라. 네, 어머니. 행동이 이렇게 굼떠서는 다들 밥 다 먹어가는데 왜 이제야 와서 앉는 거야? 숭늉 끓이라면서요. 그래, 근데 그게 이렇게 꿈을 댈 일이야? 다음부턴 빨리 할게요. 어디 그걸 먹으려고 집어들어? 어머니, 저 이제 자리 잡고 게장 하나 집어들었어요. 왜 젓가락을 탁 치면서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넌 눈이 있으면 안 보여? 네? 뭐가요? 네 남편이 먹고 뱉어놓은 개 껍데기에 이렇게 살이 많은데 이거 발라먹을 생각 안 하고 새걸 집어들어? 어이가 없어서. 객 식구는 빠질 테니까 어머니하고 시댁 식구들 다 쳐드세요. 저것이 어디 밥을 싱크대에 쏟아버려! 왜요? 어차피 버릴 찬밥 퍼줘놓고는 그것도 아까우세요?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귀하게 키운 딸이라고요. 왜 날 남은 밥 처리하는 개로 생각하세요?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을 테니까 그 아까운 찬밥, 개 껍데기 어머니 배 터질 때까지 많이 잡수시고 만수무강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세요. 아이고, 내 이럴 줄 알았다. 전현이 저렇게 사고 칠 줄 알았어. 올 때마다 먹을 것만 보면 침을 줄줄 흘리면서 사족을 못 쓰더니 먹을 거에 눈이 횟가닥 돌아가지고 저지랄을 하네. 먹을 거에 눈이 횟가닥 돈 건 어머니죠. 난 여기서 내 입에 제대로 된 음식을 집어 넣어본 적이 없는데 족발시키면 살은 손도 못 대게 하고 큰 뼈 뜯어 먹으라고 주고 라면을 끓여도 국물만 한강으로 만들어주면서 뭘 먹였다고. 아이고, 좋은 거 들어오면 제일 먼저 생각해서 먹으러 오라고 불러주는데 네 마누라가 엄마한테 저런다 남자야. 어머니 아들 그렇게 안 해도 돌려드릴게요. 그렇게 남주기 아까우면 애초에 결혼을 시키질 말던가. 내 남자, 당신도 나 쫓아오지 마. 나 쫓아오면 니네 엄마가 나 죽이려 들 테니까 나오지 말고 니네 집에서 대우받으면서 맛있는 거 많이 처먹고 성인병 걸려서 빨리 죽어버려라. 지금 나 쫓아나오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폭발아,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어머니 막아준다고 했으면서 너 또 힘들게 했어. 정말 미안해. 됐어. 어머니한테 가. 나 더 이상 당신 어머니한테 개 취급받으면서 살기 싫어. 당신이 싫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당신 바라보면서 어머니 구박까지 참고 살 자신은 없어. 우리 그냥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나는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어. 제발 이혼 좀 해줘. 전에도 얘기했지만 꼭 내가 미움받고 못 먹는 게 서러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이런 일들 때문에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래. 절대 이혼은 안 돼. 우리 둘은 문제 없잖아. 자, 이거 받아. 이 서류 봉투는 뭔데? 열어봐. 내 명의로 된 거 다 네 이름으로 돌렸어. 뭐? 집, 차, 보험, 적금, 내 월급 들어오는 통장까지 전부 다 폭발이 네 명의로 바꿨어.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가져가. 알아. 급하니까 너한테 돈으로 환심 사려는 게 아니라 내 진심을 알아달라는 뜻이야. 다른 오해는 말아줘. 그리고 또다시 네가 너무 화가 나고 서러워서 나하고 헤어지고 싶을 때 그때는 두 말 않고 너 다 주고 이혼해줄게.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참아줘. 원하면 호적이라도 파서 서류 정리해줄게. 남자씨 정말. 엄마한테 다시는 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 아들도 없는 셈 치라고 했어. 그러고 보니 어떻게 된 거야? 지금쯤이면 전화기에 불나고 어머니 우리 집에 10번은 더 찾아왔을 텐데 잠잠하네? 이제 엄마는 돌아가신 후에나 뵙자. 앞으로 시댁과의 관계가 어떻게 돌아갈진 모르겠어요. 사람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니. 우선 그래도 제가 모질이가 아닌 이상 더 심하게 당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남편도 뼛속까지 내 편인 것 같으니 걱정도 없네요. 만에 하나 이혼녀라는 딱지를 붙일 일이 있다고 해도 이혼녀 딸보다 고생하는 딸이 더 보기 싫을 거라 말씀해 주시는 친정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화병에 수명이나 한 2, 3년 줄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내가 5년 동안 날린 내 수명에 비하면 껌이겠지만. 3편. 네가 아주 거지 같은 남자 만나서 살아봐야 나한테 감사함을 느낄 거라는 남편과 시어머니 참교육. 싱크대 뭐하러 수리해? 싱크대가 좀 낮아서 높이려고. 오빠랑 나랑 키가 커서 불편할 것 같아. 아니야, 굳이 나한테 맞추지 마. 너한테 맞으면 그냥 써. 그래도 우리 결혼해서 한번 들어오면 오래 살 건데 인테리어 싹 하는 김에 우리 키에 맞춰서 하는 게 좋잖아. 어차피 난 주방 쓰지도 않을 건데. 응? 왜 안 써? 난 요리도 설거지도 안 할 거야. 그래도 살면서 아예 안 쓰진 않을 거 아니야. 아예 안 쓸 건데? 컵 하나도 안 씻을 거야, 난. 지금 한 말 감당할 수 있어? 뭘 감당해? 이 집 우리 엄마 명의로 전세 주고 있던 거 구축 아파트긴 하지만 우리 직장하고도 가깝고 좋아서 싹 다 뜯고 리모델링해서 우리 들어와 살라고 주신 거잖아. 네가 어디 가서 이런 집을 구하겠어? 그럼 당연히 네가 나하고 우리 집에 그만큼 헌신해야지. 헌신? 날 얼마나 시켜 먹으려고 자꾸 싱크대를 내 키에 맞추니 많이 해. 듣자 하니 기분 나쁘네. 난 절대 안 할 거니까 그런 생각했다면 미리 알려주는데 꿈 깨라. 지금 시어머님 집에 아들이 들어가고 그 아들 뒤치다거리 해줄 입주하냐 하나 넣는 거야? 왜? 서운하냐? 서운하면 너도 아파트 하나 해와. 능력 안 되면 몸으로 때워야지. 별 수 있냐? 내가 이 집에서 살고 싶댔어? 다 허물어져 가는 오래되고 낡은 집 인테리어 해도 크게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생색은? 그래도 존심은 있다. 너 갑자기 왜 이래? 언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더니 어머님이 집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아주 목에 철심 박은 줄? 네가 그동안 너희 집 잘 산다고 나 은근 무시했잖아. 학벌도 집안도 딸린다고. 내가 언제? 넌 모르겠지. 나만 너하고 너희 부모님한테 느낀 거니까.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우리 엄마 아빠가 예비사위라고 얼마나 챙겨주시고 편하게 대하려고 노력했는데 너는 속으로 그런 안 입고 온 생각이 나면서 두고 보자 이 갈고 있었니? 집 한 채로 갑자기 네 학벌이나 집안이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나 보네. 그런데 미안해서 어쩌나? 난 이 집 하나도 고맙지도 않고 너하고 결혼하고 싶지도 않은데. 야, 이게 얼마짜린데? 얼마짜리면 뭐? 이 집 내 명의로 해줄 거야? 아니잖아. 어머니 명의 그대로 우리가 들어와서 사는 거면 그냥 얹혀 사는 건데. 그럼 결혼 생활하면서 얼마나 간섭을 하시겠어. 제 집 드나들듯 하시겠지. 난 오히려 이 집 들어와서 사는 게 싫은 참이었는데 잘 됐네. 너 혼자 들어와서 살아. 주방은 평생 사용 안 한다고 했으니 쫄쫄 굶어 뒤지든가 배달 음식 시켜 먹던가. 아니, 네 엄마 불러서 가정부처럼 시켜 먹어. 난 그 집 못해. 갑자기 왜 이렇게 급발진이야? 이렇게 나오면 내가 굽히고 들어갈 것 같아? 너 작전 잘못 짰어. 가서 다시 잘 생각해봐라. 나 놓치고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오히려 너하고 결혼하면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 넌 결혼하기엔 인격 미달이야. 배우자를 존중하려는 마음도 없고. 비싼 집에서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면 됐지. 거기에 비위까지 맞추면서 살란 얘기야? 참나, 너도 환상에 빠져 사는구나. 결혼은 현실이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서 너한테서 빨리 도망쳐야겠다는 거야. 이제라도 본색 드러내줘서 너무 고맙다. 네가 아주 보기 겨웠구나. 나 같은 남자 만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 아주 거지 같은 남자 만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너 뭔가 착각하나 본데 내 인생의 거지 중에 제일 산거지 같은 놈이 너야. 아니, 차라리 거지가 너보다 100배 1000배 낫겠다. 이게 무슨 말이야. 까딱이가 그러는데 너 우리 아들하고 파혼한다고? 네, 정확하게 들으셨네요. 왜?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손까딱씨가 얘기 안 해요? 결혼하면 우리 엄마 집이니까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 거다. 네가 집안일 다 해라. 애는 물론이고 나한테 간섭할 생각도 마라.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럼 혼자 편하게 살아라 해준 거예요. 어쩜 난 또 무슨 큰일이라도 있었다고. 안 그래도 내가 까딱이한테 그놈의 주둥이 조심하라고 등짝 몇 대 때려줬다. 집안일도 무조건 반반 같이 해야지. 지 먹은 물컵 하나 안 씻을 거라는 게 말이 돼? 아주 매를 벌어요.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네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다오.
지금 참고 넘어가면 앞으로 모든 일에 제가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싫어요. 자꾸 화 쌓이면 화병 생기고 그게 암 걸리는 지름길이잖아요. 정 까딱지 때문에 그렇게 되긴 싫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남자는 다 애다. 네가 잘 가르치고 타이르고 해서 데리고 살면 또 아니? 긁지 않은 복권일지. 어머니는 어머니 아들 딱 보면 몰라요? 안 긁어봐도 꽝이에요. 어머니도 더 이상 애쓰지 마시고 저 말고 그냥 입 닫고 까딱씨가 손 한 번 까딱하면 물 떠다 바치고 밥 차릴 여자 구하세요. 그게 빠를 거예요. 넌 뭐가 잘나서 이렇게 아나무인이야? 내가 우리 아들 단속했다잖아. 그랬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못 이기는 척 받아들여야지. 제가 뭐가 아쉬워서요? 그리고 아까 식당 가면서 어머니하고 까딱씨 하는 얘기 다 들었어요. 뭘 들었다는 거야? 왜요? 찔리는 거 있으세요? 얘가 도둑고양이처럼 남의 얘기 엿들어 놓고 뭘 잘했다고? 까딱씨 달래느라 어머님이 참 고생이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너희 결혼하라고 우리 아들 타이르면서 그렇게 고생을 한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까딱씨가 우리 엄마 얼굴에 화상 자국 때문에 같이 밥 먹는 것도 싫다. 토할 것 같다. 그 정도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망발을 아주 줄줄줄 하더라고요. 들었어? 어머니가 그런 아들한테 일단 결혼만 하라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가 재산 빼돌린 후에 이혼하면 그 집 재산 다 너한테 넘어오는데 지금 장모 얼굴 타령할 때냐고 정신 차리라고 아주 호되게 혼내시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우리를 뭘로 보고? 거지 같은 것들이 아주 쌍으로 주둥이를 놀리는데 듣고 있기 거북해서 그냥 집으로 온 거예요. 작당 모의를 하려면 집에 가서 하시지. 일부러 저 들으라고 그렇게 사람 있는 데서 하신 거예요? 아니야, 오해야. 1년 동안 만나면서 우리 까딱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니? 나는 또 너를 얼마나 끔찍이 생각을 했고. 그럼 뭐해요? 그게 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을. 이젠 저는 어머님 계획을 알아버렸으니 아들하고 다른 목표물 찾아보세요. 너 우리 마누라한테 무슨 짓 했어?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무슨 짓은 네가 해놓고. 와, 진짜 너 여전히 인간이 덜 됐구나. 너한테 그런 소리 들으니까 우습다. 발정난 개마냥 밤마다 나한테 전화해서 한 번만 만나자고 했던 게 누군데. 네가 아직도 나 못 잊어서 결혼도 못하고 있는 게 안쓰러워서 이제 그만 나 잊으라고 말하려고 했던 거라고. 그래? 내가 들을 때는 전혀 반대였는데? 모텔에서 방 잡아놓고 나 기다리면서 나한테 당신 잊으라고 했던 거라니. 너무 행동하고 말하고 따로 노는 거 아니야? 그건 술이 취해서 그냥 나 쉬려고 그랬던 거지. 그리고 네 말대로 그런 의미였다면 네 와이프도 통화 내용 듣고 판단하겠지. 난 네가 전화해서 짓거린 내용 그대로 네 와이프한테 전달했을 뿐인데 왜 나한테 와서 이래? 왜긴 너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잖아. 아, 그래? 어쩌나 미안하게 됐네. 난 그런 의미로 보낸 게 아닌데. 네 남편이 예전에 만났던 여자한테 이렇게 관심도 없고 절대 바람 피우지도 않을 거다. 당신 남편 참 좋은 사람이다 하고 보낸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가 보낸 통화 내용 들으면 어떤 여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냐? 예전 여자 못 잊고 술 취해서 밤마다 전화해서는 보고 싶다고 울고 안 만나준다고 화내고 욕하는데 그게 어떻게 네 남편 안심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냐고. 당신 결벽하다면서. 왜? 새삼 네가 나한테 전화했던 내용 들어보니 너도 인간이 아니지? 미안하면 그냥 네 와이프한테 위자료 듬뿍 주고 이혼해줘. 남의 가정 파탄해놓고 웃어? 지금 웃음이 나와? 나 지금 3년 전에 나한테 잘했다고 상 주고 싶다. 내 결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 그때 그냥 참고 거지 같은 당신하고 결혼했으면 내가 지금 당신 와이프 꼴 났을 거 아니야. 식은땀이 다 흐르네. 너 내가 이혼 당하면 가만 안 둬?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또 밤마다 전화해서 한 번만 더 만나달라고 울게? 나 이혼남 술주정 받아줄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이혼남이라니 말 조심해. 나 아직 이혼남 아냐. 그래, 미안해. 예비 이혼남. 너 끝까지 이렇게 나올래? 더 당하고 싶으면 계속 전화해. 난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계속 전화한 건 너야. 그리고 너하고 어머니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너같이 거지 같은 남자 만나보니까 진짜 남자 조심해야겠다는 경각심이 들었다니까. 남자 보는 눈도 생기고 덕분에 정말 좋은 남자 만났어.
고마워, 손가락씨. 집 하나 해온다고 결혼할 여자를 바로 하녀 취급하는 남자. 거르길 잘했죠? 주위에 결혼하신 분들이나 파혼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 집구석 아님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시그널을 줄 때 알아채고 얼른 빠져나와야 한다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지금 결혼할 남자의 집안, 학벌, 시부모님 되실 분들, 친구까지 모조리 만나고 검증이 된 상태에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단계 검증을 거쳐도 막상 살아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3년 전에 저는 그저 그 남자가 좋다는 이유로 결혼을 하려고 했다니 참 무모했네요. 4편. 동서가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한 채 시동생과 결혼했습니다. 끊어야, 미안해. 나 너 말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할 생각 추호도 없어. 아버지는 왜 자꾸 자기가 정해주는 여자하고 결혼하라는지 모르겠어. 상극씨는 어떨지 몰라도 난 당신하고 결혼 못해. 아니, 안 해. 나 부모님한테 결혼 허락받으려고 인사시킨 거 아니야. 그냥 결혼한다고 통보한 거지. 아버지가 반대하든 말든 난 너하고 결혼할 거고, 계속 간섭하시면 그냥 유산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너랑 살게. 그래놓고 나중에 살다가 나 원망할 수도 있는 거 아냐. 나 때문에 부모님하고 갈라졌고 재산도 못 물려받았다고. 아버지 바람기에 어머니하고 나 평생 고통받고 살았어. 아버지라면 정말 지긋지긋해. 그 사람 보고 싶지도 않고 돈 한 푼 물려받고 싶지도 않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당신 굶기지 않을게. 그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둘이 열심히 벌면 되지. 근데 시댁이라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나는 따뜻한 여자하고 내 가정 화목하게 꾸리고 싶어. 도와줘, 끊어야. 사실 우리 부모님도 당신은 마음에 들어 하지만 시아버지가 반대하는 거 알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난 부모님 반대하시는 결혼 굳이 하고 싶지 않아. 아무리 남편이 내 편이어도 시부모님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다르게 너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 싫으면 시댁에 찾아오고 연락하는 거 안 해도 된대. 괜히 우리 집 복잡한 가정사에 얽히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라고 하셔.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아들 노릇하고 살게. 그럼 그 약속 지켜? 꼭 지킬게. 정말 고맙다, 끊어야.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이 사람 임신했는데요? 허허, 그래. 그러니 네가 잘 챙겨줘라. 아니,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소개해준 여자가 결혼 전에 임신을 해왔는데 이게 무슨 경우예요? 잘 챙겨주라니.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그게 뱃속의 애가 내 아이다. 네? 아버지 아이요? 고 기특한 것이 내 새끼를 가졌다는데 혼자 고생하며 살게 둘 수는 없고 네가 결혼해서 잘 보살펴 주거라. 이건 아니죠. 어떻게 아버지 애인을 아들한테 결혼시켜요. 그것도 아버지 애를 가진 사람인데. 네가 결혼도 했고 애도 잘 키워주면 내 재산 다 네 거다. 강남 빌딩하고 가게 두고 다 넘겨줄 거니까 공주님처럼 떠받들고 살아. 그래야 내가 가루 엄마한테 위신이 서지. 장모님한테요? 그래, 가루 엄마가 내 오랜 연인 아니냐. 그 집에 드나들다 보니 가루하고도 이렇게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되고 내가 저지른 일이니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네 엄마가 이혼을 안 해주니 어쩔 수 없잖니. 내 업보를 네가 물려받아 주었으니 돈으로라도 보상해 주마. 그래서 형한테도 가루씨하고 결혼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 그놈의 자식 애비 말 안 듣고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형이 고생할 게 뭐가 있어요. 형수하고 둘이 일해서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을 텐데. 사내 녀석이 그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야. 넌 상극이처럼 꽉 막히지 않아서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냐. 허허허. 그럼 제가 아버지 내연녀 딸하고 낳은 동생 키워주는 셈이니 아버지 땅도 다 저한테 넘겨주세요. 오냐, 내 죽으면 다 네 거다. 유언장 써 놓으마. 남자는 이래야지. 상것이 너는 말이 통하니 좋다. 하하하. 어머니, 저희 왔어요. 잘 왔다. 하나는 볼수록 훌쩍훌쩍 크네. 아이고 예뻐라. 제가 보기에 매일 똑같은데. 원래 매일 옆에서 보는 사람은 잘 못 느끼지. 나도 너 키울 때 몇 달에 한 번씩 친정 가면 애가 이렇게 쑥쑥 크냐고 놀라시더라고. 내 눈엔 똑같은데. 어머니 편찮으신 데는 없고요.
그럼 나는 늘 운동하잖니. 이제 이혼도 하고 나니 속이 아주 홀가분해서 아주 날아갈 것 같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진작에 이혼하고 내 살 길 살았으면 이 꼴 저 꼴 보지 않았을 텐데 나 때문에 상꺼시가 저렇게 돈만 밝히는 놈이 된 건가 싶어 죄책감도 생기고 그러네. 성인이 돼서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한 일인데요. 저는 오히려 어머니가 충격이 크실까 걱정했어요. 네 아버지 워낙 돈이 썩어나는 인간이라 주체가 안 되니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만나고 다니는 거 이골이 나서 웬만한 일에는 눈도 깜짝 안 했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 근데 혹시 친자 검사는 해보셨어요? 해봤지. 정말 콩가루가 낳은 애가 네 아버지 애가 맞더라. 그거 확인하고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 찾아간 거 아니니. 아버지도 참. 그 인간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이런 미친 짓 꾸몄는데 상껏이 그놈은 그 장단에 맞춰서 놀아나고 있으니. 며느리라고 해야 할지 지 마누라라고 해야 할지 콩가루 산부인과 갈 때 그 양반이 데리고 가고 애 낳을 때도 상껏이 하고 셋이서 분만실 들어가서 탯줄 자르고 했단다.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일을. 이제는 나랑 이혼하고 그 내연녀까지 데리고 살림 차려 살면서 넷이서 여보 아버지 하면서 다니는데 족보가 그런 개족보가 없다. 내가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한다. 이걸 누가 믿기나 하겠니?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니 이혼하고 그 집에서 잘 나오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끊어하고 저 결혼 반대했던 게 아직도 치가 떨려요. 자기의 임신한 내연녀 딸하고 결혼시키려고 아들 자식한테 수작질을 하다니. 너도 이젠 잊어. 벌써 하나까지 생기고 끊어하고 잘 살고 있잖니. 끊어가 나하고 왕래하는 것도 내끼지 않다면 오지 말고 그저 너희들 행복하게만 살아라. 아니에요. 오늘도 끊어가 먼저 어머니한테 가자 해서 온 거예요. 하나 보고 싶으실 텐데 며느리한테 손주 보고 싶다는 말씀도 못 하시는 것 같다고. 네 복이다 상그가. 영끊어한테 잘해. 세상 속 깊고 따스한 아이라 나처럼 상처받지 않게 네가 잘 보살펴 다오. 네, 잘 살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리고 내가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하고 재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어머니 돈인데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면 되죠. 저는 관여할 생각 없어요. 제 돈도 아니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됐다. 난 그 돈하고 명의 다 끊어한테 넘길 생각이다. 끊어한테요? 왜? 너 주랴? 아니요. 저는 돈이라면 지긋지긋해요. 하도 아버지가 돈만 믿고 한 짓들이 싫어서요. 근데 어머니가 괜찮으세요? 평생 아버지하고 사느라 힘드셨는데 돈이라도 보상이 좀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네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나는 이제 늙어서 돈 필요한 데도 없어. 너희는 하나도 키워야 하고 둘째도 임신했다니 앞으로 돈 들 일만 남았잖니.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그 사람이 받는다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래, 이따 밥 먹고 조용히 얘기해보마. 형님, 아버님한테 받은 유산 빨리 내놔요. 염치도 없이 그거 다 날름하려고? 내 거 아냐. 우리 애들 앞으로 주신 거지.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유산이라니? 엎어치나 매치나 딴소리 하지 말고 빨리 돈 내놔. 내가 아버님 아들 낳아준 거 몰라? 너는 손주 낳아줬지만 나는 아들이라고. 자랑이니? 그 돈 나도 받기 싫다는데 억지로 주신 거야. 나한테 그러지 마. 따지려면 네 시아버지한테, 아니 애 아빠한테 가서 따져. 지금 아버님 품 걸려서 요양병원 들어간 거 몰라? 너희 엄마가 아버님 품 걸리자마자 얼씨구나 하고 밥도 안 주고 방에 가둬놓고 매일 놀러 다녔다며. 그러면서 빨리 재산 내놓으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들들 볶으니 아버님도 못 살겠다 싶어서 우리한테 재산 넘기고 요양병원 들어가 버리신 거고. 나하고 우리 엄마가 품 걸린 거 병수발까지 들어야 돼? 이제까지 모시고 산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재산 우리한테 넘겨야지. 왜 영 끊고 사는 형님네를 찾아서 굳이 넘겨주냐고. 그게 어떻게 모시고 산 거야? 너희 모녀하고 상꺼시 씨 동생 아버님 재산 노리고 붙어 있었던 거잖아. 그 인간 자기 아버지니까 지가 병수발 들어야 할 거 아냐. 못한다고. 아니 하기 싫다고 내뺄 줄 누가 알았어? 아버님도 그렇게 돈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더니 결국엔 병 걸리니까 버림받고 의지할 데 없이
요양병원 들어가신 거 보면서 동서는 뭐 느끼는 거 없어? 느끼긴 뭘 느껴. 빨리 너한테 뺏긴 돈 찾아야지. 그 생각뿐인데. 돈 다 부질 없는 거야. 인생을 제대로 살아. 너는 그 돈 손에 넣었다고 아주 우쭐해져 있는데 나 소송 걸 거야. 지금 내 아들 시아버지 자식이고 재산 물려받을 권리 있다고. 네 아들 생각하면 시동생하고 가정 꾸리고 조용히 사는 게 낫지. 네 아들 출신까지 파헤쳐서 돈을 꼭 손에 넣어야겠어? 돈이 그렇게 탐나? 그럼 지금 산 것이 그 인간도 흥청망청 써대고 빈털털이야. 이대로 못 살아. 둘이 이혼하든 살든 내 알 바 아닌데 동서가 낳은 애는 무슨 죄니? 애가 불쌍하다. 남이 사. 애로 장사를 하든 팔아먹든 상관마. 그리고 불쌍하다고 입만 놀리지 말고 애하고 먹고 살게 돈 내놔. 아버님 주신 돈 내 돈 아냐. 우리 애들 둘한테 나눠줬어. 그래야 상극씨하고 나하고 함부로 못하고 둘이 관리하게 되니까. 게다가 우린 그 돈 대부분 기부해서 동서한테 줄 애도 없어. 아! 미쳤어? 기부? 내가 불쌍한 사람한테 나한테 주지. 정신 차려라 콩가루. 넌 지금도 충분히 꼬인 인생인데 앞으로 더 꼬이게 네 무덤 네가 파지 말고. 결국에 산것이 시동생하고 콩가루 동서는 이혼하고 갈라섰고 아버님 내연녀도 떨어져 나간 것 같더라고요. 돈 없고 품 걸린 노인한테 내연녀가 붙어있을 이유가 없겠지요. 아버님은 어머님한테 틈만 나면 전화해서 면회 한번 와라. 앞으로 잘할 테니 같이 살자 하며 우신답니다. 어머님은 물론 싫다고 하시고요. 아버님 젊고 돈 있을 때는 세상 별짓을 다 하면서 떵떵거리며 살더니 결국엔 그 죗값을 톡톡히 받나 봅니다. 남편은 저에게 아버님이 안타깝더라도 모시고 살거나 병원에 들릴 생각 말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자기가 처리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요.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일이 벌어진 우리 집안에서 남편하고 저는 평범하게 사는 일상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5편 시어머니 유언 덕분에 지긋지긋한 남편하고 이혼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 너한테 악기가 씌어서 네가 시집 온 뒤로 내가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이잖아. 그런 억지가... 그럼 내가 왜 높은 데서 떨어졌겠어?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떨어지다니 위험하게 높은 데는 왜 올라가셨어요? 옆집 감나무 서리하러 올라갔다 감나무집 창고 쪽으로 올라가서 나뭇가지 밟고 감 따는데 갑자기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땅에 떨어졌다. 감 드시고 싶으면 그냥 사다 드시지 위험하게 나무로 직접 올라가셨어요? 네가 사줄 것도 아니면서 내가 내 돈 아낀다는데 왜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아무리 시골이라도 이제 남의 집 거 서리하면 안 돼요, 어머니. 그리고 이번엔 뇌출혈이 심하지 않아서 수술하지 않고 약물 치료만 하면 된다니까 다행이지만 크게 다치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죠. 네가 나 죽으라고 고사 지낸 건 아니고? 그런 말이 어딨어요, 어머니. 제가 왜 어머니 돌아가시라고 고사를 지내겠어요. 너 세상에서 제일 나쁜 며느리가 누구인 것 같냐? 설마 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시부모 공경할 줄도 모르고 남편 잡아먹을 년, 그게 바로 너야. 제가 정말 그런 년이면 어머니 입원하셨다는 소리 듣고 이렇게 열일 제쳐놓고 뛰어왔겠어요? 나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 보러 온 거 아니야?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어머니 병간호 해드리려고 온 건데 병실에 다른 환자분도 계시고 하니까 소리 좀 낮춰주시고요. 그럼 나 1인실로 옮겨라. 너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할 거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왜 나한테 생활비는 100만 원씩 밖에 안 주고 이런 데다 병실을 잡은 거야? 그리고 나 다 낫지도 않았는데 돈 아까워서 퇴원시키려는 거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머니, 아범하고 저하고 맞벌이 해도 남들 외벌이 하는 것만 못해요. 어머님 매달 100만 원씩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것도 적다고 뭐라 하시면 저도 섭섭해요. 섭섭하기는? 섭섭한 걸로 치자면 나는 낙동강물 다 마셔도 시원찮아. 우리 둘째 아들 망나니가 집에서 저렇게 혼자 있는데 네가 형수가 돼서 챙기지도 않고 용돈 한번 제대로 줘본 적 있어? 일자리를 소개시켜줬어? 아님 여자를 만나게 해줬어? 그저 지 살궁리만 하고? 어머니, 제가 망나니 도련님까지 어떻게 책임져요? 저도 애가 둘이고 일하느라 바쁜데 40이 넘었으면 자기 살 길은 자기가 찾아야죠. 아, 됐어. 남의 집 기둥 뽑아가 놓고 형제들 사이 이간질시키고 시애미 말은 개똥으로 생각하는 것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어머니 자꾸 역정내시면 몸에 해로워요. 진정 좀 하세요.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네 상판이나 치워. 보기 싫어. 시어머니는 뇌출혈이 있지만 심하지 않아 약물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4일째 되던 날 갑자기 잠을 많이 자고 어눌해져서 CT를 찍었는데 뇌출혈 양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해서 중환자실 들어가서 수술 준비한 후에 수술하셨고 경과가 좋지 않아 3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옆집 감나무 서리하다 떨어져서 일주일간의 병원 치료 끝에 돌아가신 겁니다. 여보, 망나니 시동생이 지금 짐 다 싸가지고 우리 집에 와 있는데? 아, 그래? 나 곧 퇴근하니까 나니한테 저녁 먹었냐고 물어보고 배고프다고 하면 밥 먼저 차려줘. 무슨 일이야? 미리 설명을 해줘야지. 설명할 것도 없어. 지금 겨울이라서 춥잖아. 어머니 돌아가시고 망나니 혼자 그 집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도 안 됐고 내가 우리 집에 오라고 했어. 뭐? 그걸 왜 상의도 없이? 너도 들었잖아. 어머니 유언. 수술 직전에 내 손 잡고 동생 네가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라고 말씀하신 게 마지막 유언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난이를 모른 척해? 난 망나니 도련님 같이 사는 거 싫어. 애들도 지금 삼촌 온 거 보고는 친구 집에서 놀다 밤늦게 오겠다고 다시 나갔어. 이 자식들이? 당신은 당신 애들보다 동생이 더 중요해? 애들이 오죽하면 그러겠어. 어머니 유언이니 나도 그러려니 했어. 망나니 도련님 생활비 대주는 거 눈 감아 줬잖아. 근데 고마워하기는커녕 그때부터 일 아예 안 하고 당신한테 돈 달라고 손 벌리는 거지 근성인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무작정 집으로 끌어들이면 어떡해. 같이 사는 사람도 생각해야지. 와, 진짜 이기적이다. 너는 네 부모 다 죽고 네 동생 하나 남았는데 추운 집에서 혼자 덩그라니 밥도 못 먹고 있는 거 보면 그냥 지나칠 거야? 네가 인간이야? 어느 정도라야 말이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40이 넘은 나이에도 제대로 된 직장 한번 갖지도 못하고 일용직 전전하면서 엄마한테 빌붙어서 용돈 받으며 살고 돈도 없으면서 툭하면 술값 외상 만들고 말도 안 되는 논리 대면서 시비 걸고 싸움박질하고 경찰서 들락거리는데 지금 우리 중학생 애들보다 더 철도 없고 대책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더 보살펴야지. 망나니가 혼자 잘 살고 있으면 내가 왜 데리고 오겠냐? 네 동생 아니라고 그러는 거 아니다. 여보, 이건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야. 잘 생각해봐. 도련님이 어머니 서리하다 떨어진 감나무집에 찾아가서 병원비하고 합의금 내놓으라고 행패 부리다가 경찰 출동하고 우리는 감나무집에 찾아가서 고개 숙여 사과도 했잖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행동이야? 당신 동생이 이러는 거 평생 쫓아다니면서 뒤치다꺼리 하고 살 거야? 그래, 내가 다 할 거야. 그러니까 넌 이혼 당하기 싫으면 더 이상 망나니 일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마. 알겠어? 이혼하자.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애들은 내가 데리고 갈게. 이혼? 네가 뭐 잘났다고 이혼을 하자는 거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당신 두 형제가 잘나서 못난 내가 이만 사라져 주려고. 이것들은 어디 갔어? 또 처가에다 숨긴 거야? 애들도 힘들어해. 망나니 도련님 방에서 화장실에서 담배 피워대니까 온 집안이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 요즘 덜 하잖아. 덜한 게 아니라 그나마 베란다로 옮겨서 피우는 거지. 베란다에서 창문 열고 담배 피우다가 윗집하고 옆집 시비 붙어서 결국엔 경찰 불러서도 한창 애먹었잖아. 애들도 이런 집에 붙어있고 싶겠어? 그럼 애들만 처가 보내고 당신은 여기 있어. 장모님이 애들 봐주면 되지. 그놈의 새끼들 나가서 고생 좀 해봐야 집이 좋은 걸 알지.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는 놈들. 공부만 잘하면 뭐해. 애들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이젠 지쳤어. 뭐가 힘들어? 뭐가 지쳐? 퇴근하고 집에 오면 식탁 위에 나뒹구는 술병, 먹다 남은 라면에 과자 봉지는 과자 부스러기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김치통 뚜껑 다 열어놓고 도저히 사람 사는 집이 아니야. 청소 좀 더 하면 되지. 고작 그 정도 가지고. 그건 약과야. 도련님 집에서 술 마신 상태로 내 서브 차키 가지고 나갔다가 사고 냈잖아. 피해 입으신 분이 중태에 빠졌고 절대 합의 못하겠다는 가족분들 당신이 찾아다니면서 거액의 합의금 물고 합의했고 그게 어때서 내가 수습했잖아. 당신이 피해본 거 있어? 그 거액의 합의금이 어디서 나왔는데 나하고 상의 없이 우리 적금 해약해서 만든 돈이잖아. 근데 어떻게 내가 피해본 게 없어? 넌 사람을 살리고 봐야지. 그깟 돈이 중요해? 그래, 사람이라면 형하고 형수 보기 미안해서라도 음주운전 절대 안 해야지. 그 일 있고 또 바로 당신 차로 무면 음주운전해서 적발됐잖아. 그게 인간이야?
당신은 언제까지 동생 뒤치다거리만 하고 살 건데 도련님이 당신 자식이야? 자식이라도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면 따끔하게 혼쭐을 내서 제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야지. 당신처럼 사고 치는 거 수습해주고 오냐오냐 하는 건 오히려 도련님 망치는 길이야. 혼자서 살아갈 수 있게 책임감과 자립심을 키워야지. 지금 당장 춥다고 우리 따뜻한 집에 들어오라는 건 선 넘었지. 자기 스스로 따뜻한 집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야지. 듣기 싫으니까 개소리 주저리 하지 말고 애들 데리고 당장 나가. 너 필요 없어. 네가 망나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애새끼들도 작은 아빠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내 동생은 내가 지켜. 넌 이제 상관없는 일이니까 이딴 소리 2번 다시 하지 마라. 그래, 처자식 버리고 망나니 동생하고 살아봐 어디. 어머니 유언이 당신하고 망나니 동생 둘 다 나락으로 보내는구나. 어머니까지 욕하지 마. 나중에 망나니 합의금 때문에 돈 필요하다고 절대 연락하지 마. 안 해. 니들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잘 살 거다. 어휴, 이 인간아. 왜 이렇게 판단을 못하니. 나이 50에 인생 헛살았다. 저는 결국 참다 못해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혼하는 마당에도 자식은 나 몰라라 하고 자신의 동생만 감싸고 도는 남편 덕에 2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2 아이와 함께 새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혼 전엔 남의 눈이 두려웠고 아빠 없이 자라게 될 아이들이 안쓰러워 이혼을 주저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애들도 아빠를 찾지 않고요. 올해 고등학생이 된 큰애가 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젠 서류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된 전남편이 동생이 사고친 합의금을 물어주기 위해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고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유언대로 잘 받들고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혼 직후부터 이혼 때까지 저를 참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일인 오늘 참 많이 생각나네요. 과연 시어머니는 지금 남편과 도련님 저렇게 사는 거 보면서 흐뭇해하고 계실까요? 차고야, 네 말이 맞았네. 나 더 이상은 이대로 못 살겠다.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술에 절어있는 망나니 놈 뒤치다거리하고 합의금 물어주기도 지쳤어. 겨우 1년 만에? 너무 빨리 포기하는 거 아니야? 나 다시 받아줘. 그래도 네가 있으니까 망나니 맡겨놓고 일 다니고 집안이 문제없이 돌아갔지. 지금 나 혼자 하려니 죽을 맛이다. 밖에 나가서 일 좀 하라고 해도 듣지도 않고. 당신 제정신이야? 봄이면 햇살 뜨겁고 여름이면 덥고 가을이면 바람 불고 겨울에 눈 오고 추운데 어떻게 귀한 동생을 밖에 내보내서 일 시킬 생각을 해? 이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나 보네? 왜? 집에서 항상 술에 절어있는 거 보니까 속에서 천불나? 이 새끼 놀면서 무슨 사고는 이렇게 치고 다니는지. 이제 나 우리 집 어머니 집도 다 팔고 망나니하고 월세 산다. 지금 합의금 물어줘야 하는데 친척들한테도 손 벌린 게 많아 더 이상 돈 나올 데가 없어. 네가 좀 도와줘. 합의금 좀 내주고 우리 다시 합치자. 망나니 동생 데리고 우리 집에 들어오고 싶다는 말이야? 그래, 이제 망나니도 달라지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믿어줘. 그리고 나도 애들 보고 싶다. 아들들은 아빠가 있어야지. 당신 아들들은 아빠하고 삼촌이 없어서 지금이 천국이래. 난 망나니 동생 합의금 내줄 돈도 없고 당신하고 망나니 동생 우리 집에 들릴 생각도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봐. 아님 어머니한테 기도라도 하던가. 어머니가 2 아들 잘 살도록 무슨 수를 내주시겠지. 이젠 다시는 나한테 연락해서 이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고. 남편은 결국 망나니 동생하고 방 한 칸 없는 거지 신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망나니 동생은 크고 작은 사고를 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엔 합의금 내줄 돈이 없어 감옥에 가니마니 하고 있네요. 과연 둘의 우애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궁금하네요. 저는 진작에 그 진흙탕에서 빠져나와 다행입니다. 6편. 김장은 집안의 축제라며 즐기라는 시어머니와 남편 참교육. 세아가 잘 있지? 집에 별일은 없고? 네 어머님, 저는 잘 있어요. 어머님도 잘 지내시죠? 그래, 나도 잘 있다. 근데 세아가 요즘 우리 아들 아침은 꼬박꼬박 잘 챙겨주지? 그럼요 어머님. 어머님 아들 제가 잘 챙겨주니까 걱정 마세요. 오늘 우리 아들 아침에 뭐 먹고 출근했니? 메뉴 쭉 읊어봐 어디. 오늘 아침은 계란말이, 고등어 조림, 깍두기, 북엇국, 현미밥이요. 근데 세아가 다 좋은데 채소가 좀 부족하구나. 내일 아침에는 샐러드를 추가해라.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말이야. 다음 주 금요일은 시간 빼라. 알겠지? 왜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우리 집안 축제다. 무슨 축제요? 김장하는 날이야. 네? 김장이 축제라고요? 참 희한한 축제네요. 아, 그리고 저 약속 있어요. 도대체 무슨 약속? 여고 때 친구들이랑 다 같이 단풍 구경 가기로 했어요. 뭐? 단풍 구경? 너 미친 거 아니냐? 아니, 뭐가요? 단풍 구경 가는 게 왜 미친 짓이에요?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그렇지. 시집 와서 맞는 첫 김장을 빠진다고? 그것도 다른 이유도 아닌 단풍 구경 가려고? 너 진짜 제정신이니?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저 이번에 단풍 구경은 정말 꼭 가야 해요. 제가 쏘기로 한 모임이거든요. 결혼식 때 많이 도움 받아서 벌써부터 약속된 거예요. 다음에 또 다 같이 약속 잡기도 어렵고. 시끄럽고 다음 주 금요일에 김장하니까 편한 옷 입고 아침 7시까지 와. 아, 어머님. 너 나랑 의절하고 싶냐?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소박 맞고 싶어? 아, 알겠어요. 단풍 구경 그냥 안 갈게요. 이제 됐죠? 진작에 그렇게 나올 것이지. 근데 어머님, 김장은 몇 폭이나 하시는데요? 그건 왜 묻는데? 궁금해서요. 몇 포기 안 하면 후다닥 끝내고 단풍놀이 가려고? 꿈깨 100포기 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날 온종일 해야 할 거다. 네? 100포기요? 그래, 나랑 너랑 둘이 100포기 할 거야. 그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둘이서 100포기를 해요? 말도 안 돼요. 전 해본 적도 없는데. 그이도 같이 도와주면 좀 수월하긴 하겠네요. 그건 안 된다. 우리 집 대대로 김장하는데 남자가 얼쩡되면 그해 김장 망친다. 그러니 절대 남편 부려먹을 생각 마라. 그래도 100포기를 어떻게... 말 안 될 거 없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며느리의 힘이다. 세아가 네 힘을 보여줘. 아, 어머님, 그건 억지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며느리는 강한 거야. 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아닌가요? 며느리나 어머니나 그게 그거지 이거사. 하여간 따지지 말고 다음 주 금요일에 보자. 아, 100포기. 100포기 별거 아니야. 별거가 아닌 게 아니죠. 아우, 하여간 요즘 것들은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서 탈이야. 나 젊었을 때 했던 그런 빡센 김장도 아니고 절임 배추 사다가 담그는 거야. 그래도 힘들어요. 나 때는 말이야. 배추밭에 가서 배추 다 뽑아서 그거 다 씻고 배추 소금에 절이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헐.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편한 거지. 안 그러니 세아가? 절임 배추 사다가 하는 것도 힘들어요, 어머님. 힘들긴 개뿔. 하여간 김장 다 하면 내가 너 10포기 줄게. 10포기 안 주셔도 되니까 50포기만 해요, 어머님. 시끄러워. 너 자꾸 내 말 안 들으면 200포기 한다. 아, 어머님. 김장은 축제야, 축제. 힘들다고 생각 말고 집안 축제인 김장을 즐기란 말이야. 그런 말도 있잖니?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며느라, 오늘 수고 많았다. 정말 수고했어. 네. 많이 힘들었니? 당연하죠, 어머님. 너 은근히 저질 체력이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머님 좋으실 대로 생각하시라고요. 너 혹시 삐졌냐? 말투가 좀 이상하네. 평소 같지 않은 게 진짜 삐진 거야?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래, 솔직히 얘기해봐. 네, 솔직히 좀 서운했어요. 오늘 100포기 거의 다 제가 했잖아요. 뭐래? 그러니까 당연히 섭섭하죠. 어머님은 옆에서 입으로만 거드셨잖아요.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뭐 입으로만 거들어? 아, 그만하세요, 어머님. 저 지금 무지 피곤해요. 어머님이랑 이렇게 통화할 기운도 없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푹 쉬고 내일 또 보자. 내일은 또 왜요? 내가 말이야, 이번에 무를 너무 많이 산 것 같아. 근데요? 무가 12개나 남았어. 그래서요? 깍두기 좀 같이 담그자. 아, 해도 너무 하시네요. 깍두기도 좀 줄게. 내일은 말이야, 우리 집에 천천히 와도 돼. 오전 10시까지만 와. 아니요, 못 가요. 너 지금 반항하냐? 반항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너 진짜 쫓겨나고 싶어? 그럼 이만 전화 끊습니다. 야! 세아가, 너 기어코 깍두기 하러 안 올 거야?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제. 저 지금 병원 왔어요, 어머님.
병원은 왜? 너 임신했냐? 나 이제 손주 보는 거야? 정형외과 왔어요. 산부인과가 아니고 정형외과? 거긴 왜 갔어? 저 어제 무리해서 팔복 인대가 심하게 늘어났대요. 정말? 네, 어머님. 방금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당분간 안정을 취하라고. 아휴, 너 약하다 약해. 젊은 애가 뭐 그렇게 약하니? 어제 백폭이 거의 저 혼자 다 했어요. 그런데 손목에 무리가 안 올 수가 없죠. 젊은 게 참. 지금 손목뿐 아니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너무 아파요. 아주 자랑이다.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정말. 엄마 때문에 미치겠다 진짜. 왜 그래 이놈아. 왜 나 때문에 미쳐. 또 왜 엄마 핑계를 대는 거야? 엄마 때문에 내 인생 완전히 망쳤어. 왜 자꾸 내 핑계를 대? 네 인생 망했다는 것도 무슨 소리야. 엄마 때문에 장인어른이 사업자금 안 빌려주신대. 뭔 사업? 나 사실 회사 잘렸어. 왜? 왜긴 회사에 구조조정이 들어가서 바로 잘렸지. 그래서 사업하려고 요즘 준비 중이었는데. 무슨 사업? PC방. 네가 PC방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럼 당연히 잘 알지.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말이야 결혼 전에 PC방 죽돌이였잖아. 맞아, 그건 그렇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죽돌이였지. PC방은 말이야 가게 목이 좋은데 하나 잘 고르면 진짜 완전 대박 난다고. 그래서 시장 조사 다 끝냈는데 아우. 근데 네 장인이 사업자금 안 준대? 그래. 왜? 그걸 진짜 몰라서 물어? 모르겠어. 우리 마누라 김장하다가 인대 늘어난 거 알고 진짜 화나셨어 장인어른.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이 인대 늘어나고 몸살로 며칠 동안 누워있으니 화가 안 나겠어? 아니, 결혼했으면 출가 외인이지. 엄마 제발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 좀 버려. 아이고, 그래?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네 마누라 안 부려먹을 테니까 네가 네 장인한테 잘 말해. 사업자금 달라고. 아 몰라. 지금 장인어른도 열받아서 내 전화 안 받으셔. 네 장인도 참 쪼잔하네. 아들아, 뭐하니? 술 마셔. 아니, 아침부터 무슨 술이야? 결국 네 장인이 너 PC방 차릴 사업자금 안 대준대? 안 주신대. 지금 아주 단호하셔. 그럼 이제 너는 어쩌게? 아 몰라. 그냥 공장이라도 대충 들어가야지. 그럼 빨리 들어가. 아 이력서 넣었어. 그러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마. 아휴. 아 그리고 지금까지 엄마한테 매달 30만 원씩 용돈 드린 거 이제 없어. 그렇게 알아. 이놈아, 그럼 나는 앞으로 뭐 먹고 사냐? 몰라.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살아. 지금 나도 내 코가 석자야. 국민연금으로 나오는 20만 원이랑 네가 주는 30만 원으로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데? 그러게 왜 평생 하지도 않는 김장을 100폭이나 해가지고 이 지경을 만드냐고. 아 난 이제 모르겠고 하여간 그렇게 알아. 원래 그런 거야. 며느리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 집안에 김장도 하고 안 하던 제사도 부활하고 그런 거다. 아니면 족보 없는 집안으로 보고 무시당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김장하고 제사 지내면 며느리들이 더 싫어하지. 아 족보 있는 집안이구나 하고 존경한대?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주위에 다 그래. 진짜야. 이게 다 너 기살려 주려고 한 거니까 30만 원 안 되면 20만 원이라도 줘야지. 내가 먹고 살지. 엄마 참 양심도 없다. 벼룩에 간을 떼먹어라. 그럼 15만 원. 나도 더 이상 양보 못해. 아들이 백수인데 어떻게 아들 돈을 떼먹냐? 그냥 엄마가 밖에 나가서 파트타임 설거지 알바라도 해. 아이고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네. 결국 아들은 저에게 그동안 매달 보냈던 30만 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에 아들이 곧 사업 시작하니 돈 벌면 엄마 생활비 걱정하지 말라고 왕창 보태준다고 해서 제가 잠시 정신이 헷가닥 했나 봅니다. 그동안 잘 사는 사돈댁에 꿀렸는데 이제는 우리 아들도 돈 잘 벌 거니 며느리 시집살이도 마음껏 시키고 부려먹으려고 했는데 그 사업자금이 며느리네 집에서 나오는 돈이었다니 제 발로 제복을 찬 셈이네요. 게다가 아들 앞길까지 막은 어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깟 김치가 뭐라고. 결국 국민연금 20만 원으로 생활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저는 요즘 동네 마트에 파트타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나이 들어 체력이 안 따라주네요. 게다가 가끔씩 찾아오는 진상 손님 때문에 종종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저놈의 자식들은 애미애비도 없나 싶다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트에 가끔 찾아오는 진상 손님처럼 며느리한테 내가 진상 시어머니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요. 분명히 며느리한테 저는 진상 시어머니였을 겁니다. 지나간 과거를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잘해야죠. 앞으로 좋은 시어머니는 못 돼도 최소한 진상짓 하는 시어머니는 되지 말아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왜 며느리한테 김장을 백포기를 시켰을까요?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7편 생얼로 시댁 온 며느리 밥맛 떨어진다고 갈군 시어머니, 남편과 참교육. 나다, 시엠이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 낮에 너 우리 집에 왔을 때 말이야. 네, 왜요? 아까는 가족들이 다 모여 있어서 내가 네 얼굴 봐서라도 하고 싶은 말을 안 하고 꾹꾹 참았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지금 해야겠다. 네, 말씀하세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시길래?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시댁이 우스워? 아니 어머니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시댁을 우습게 알다뇨. 혹시 제가 오늘 큰 실수라도 했어요? 너 왜 시댁에 오면서 화장을 안 하고 와?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너 결혼하고 나서 한 몇 개월은 우리 집에 올 때 풀 메이크업으로 예쁘게 꾸미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오더니 왜 요즘은 쌩얼로 오냐고. 옷도 매일 똑같은 것만 입고 거지도 아니고. 무슨 의도야? 그게요. 의도는 없고요. 네 시아버지도 뭐라고 한마디 하더라. 어이가 없다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냥 이제 다 가족이고 편해서요. 아니 뭐야? 편해서? 너 아주 예의가 없는 애구나. 너희 시아버지 점잖은 양반이라 여자 꾸미는 걸로 가타부타 말이 없는 사람인데 오죽하면 그런 말까지 나오겠어? 나는 오늘 너하고 같이 밥 먹기도 거북하더라. 제 쌩얼이 밥 먹기 거북할 정도는 아닌데 오히려 쌩얼이 더 어려 보이고 피부 좋다는 말 많이 듣는데요. 그이도 그러고. 그리고 아버님은 오늘 제 앞에서 다 늘어나고 누런 난닝구만 입고 계셨잖아요. 편하다고. 게다가 그이는 오늘 쉰다고 새벽까지 술 마시고 본가 가느라 머리도 떡이 되고 샤워는커녕 세수도 안 해서 얼굴도 아주 묵사발 같았는데 차에 태워가는데 냄새는 또 얼마나 역하던지 창문을 못 닫았다니까요. 남자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사회생활 하느라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단장하고 눈치 보고 살아야 돼? 꼭 남자들만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도 눈곱 꼈던데요. 파마머리에 먼지도 잔뜩 묻어있고 저는 어머니가 머리로 바닥 쓸고 다니신 줄. 뭐야? 너 시댁이 편해? 시댁이 놀이터야? 너 친구 만나러 나갈 때는 화장하지? 때에 따라 다른데 할 때가 많죠. 너 시댁이 친구보다 우습냐? 아주 시댁을 개떡으로 하네. 아니요. 그냥 저는 말대꾸 하지 말고 앞으로 반드시 시댁 올 때는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 와. 알겠어? 한복은 바라지도 않는다만 예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한복이요? 한숨 쉬지 마. 어디서 한숨이야. 죄송해요 어머니. 너 쌩얼로 온 것도 화나지만 네가 오늘 입고 온 옷도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 옷도요? 그래 어떻게 시댁에 오는데 운동복을 입고 오냐고. 어머님 오늘 입고 간 옷은 운동복 아니고 등산복이었어요. 그게 그거지. 너 무슨 자연인이냐? 아니 산악인이야? 히말라야 등산 갈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잠깐 등산 좀 하고 바로 본가 가느라. 앞으로는 잘 꾸미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며느라 너 말이야? 예? 또 뭐요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아주 같이 다니면 쪽팔려 죽겠어. 왜요? 뭐가 그렇게 제가 창피하신데요? 너 올해 나이가 몇이지? 33살이요. 33살이면 아직 창창할 나이인데 너 어떨 때 보면 50대로도 보여. 네? 아무리 그래도 제가 50대 얼굴은 아니죠. 정말 너무하세요 어머님. 너무한 건 네 얼굴이야. 너 오늘 보니까 정수리에 드문드문 흰머리도 났더라. 네, 요즘 한 가닥 한 가닥씩 생기네요. 근데 염색은 또 왜 안 해? 너 진짜 여자 맞냐?
나는 40대 중반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새치머리 염색했어.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냐? 너무 그러지 마세요. 흰머리 다 해서 5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염색하기도 그래서요. 그리고 주말 공휴일 틈만 나면 아침부터 내리 부르시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화장 풀 메이크업하고 옷 차려입고 시댁에 가요. 회사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 하기도 힘들고 저도 좀 편하게 입고 싶어요. 그리고 화장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스킨 로션은 꼭 발라요. 이 답답한 거사. 스킨 로션은 노가다꾼들도 발라. 꾸미지 않는 여자는 직무유기야. 넌 무기징역감이라고. 네? 무기징역이요? 좀 편하게 하고 시댁 갔다고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너 오늘 식당 갔던 주인이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네? 뭐라고 했는데요? 동생분이 참 착하게 생기셨다 하더라. 동생분? 어머님 동생 없으시잖아요. 너 말이야. 너를 내 친동생으로 본 거야. 너랑 나랑 친자매로 본 거라고. 예? 정말요? 와, 그건 좀 충격이네요. 제가 그렇게 늙어 보였나? 솔직히 어머님도 동안은 아니신데. 그래, 나 동안도 아닌데. 엄밀히 따지면 나도 노안에 가까운데 그런 60대인 나랑 너랑 친자매로 본 거면 너 진짜 반성해야 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이랑 친자매로 보였다니 그건 좀 충격이네요. 피부 관리부터 받아야겠네요. 그래, 제발 좀 가꾸라고. 내 친구 며느리들은 너랑 비슷한 또래인데도 얼마나 다들 아가씨 같고 그런데 도대체 너는 뭐냐? 아, 알겠습니다, 어머님. 이제 알겠으니까 그만하세요. 앞으로는 정말 한껏 꾸미고 다니겠습니다. 그 식당 주인도 어머니 입맛에 맞춰서 립서비스 장렬인데 저라고 못하겠어요? 기대하세요. 나다. 네, 어머님. 너 오늘 말이야. 오늘 왜요? 참 예쁘더라. 정말요? 사람들 있는 데서 칭찬하면 네가 너무 기고만장할까봐 얘기 안 했는데 너 오늘 참 예뻤어. 어머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정말 너무 기뻐요. 거봐라, 꾸미니까 너도 예뻐지잖아. 오늘 아주 처녀 같더라. 역시 여자는 꾸며야 해. 이래야 남자가 밖에서 돈 벌어다 주는 맛이 나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 상태를 늘 유지하도록 해. 네, 그럴게요, 어머니. 하여간 너 오늘 진짜 예뻤어. 최고였어. 절로 칭찬이 튀어나온다. 너도 예쁘다 칭찬받으니 좋지? 네, 그럼요. 그리고 당연히 예뻐야죠. 들어간 돈이 얼만데. 뭐? 돈? 무슨 돈? 얼마나 들어간 건데? 묻지 마세요. 어머님 아시면 속 쓰려요. 위도 안 좋으시잖아요. 아니, 내가 들으면 속이 쓰릴 정도야?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갔어? 네, 어머님. 빨리 얘기해봐. 사람 안 달라게 하지 말고. 어머님, 저 지금 피부관리실에 빨리 가야 해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아이고, 아주 바쁘다, 니가. 네, 세상에 공짜는 없죠. 예뻐지려면 그만큼 고생해야죠. 나다. 어머님, 또 왜요? 말 싸가지 마라. 뭐? 또 왜요? 너 요즘 좀 건방져졌다. 예쁘다 해주니까 아주 기어오르네 이게. 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마음이 좀 급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어서. 저 지금 피부과 가야 해요. 피부과는 왜? 필러 한 방 맞으려고요. 제가 가는 피부과가 연예인들도 많이 오는 곳이라서 예약 시간 5분만 늦어도 바로 취소돼요. 아주 신났네, 신났어. 하실 말씀 빨리 하세요. 예약 시간이 다 됐어요. 저 지금 집에서 출발해야 해요. 다름이 아니고 니들 말이야. 작년에 니들이 그랬잖아. 뭘요? 코로나 잠잠해지면 나랑 네 시아버지 유럽 여행 보내준다고. 아, 맞다. 유럽 여행. 죄송하지만 그건 취소할게요. 아니, 왜? 어머님, 그이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근데 어쩌라고? 요즘 제가 꾸미는데 월 1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행은 못 보내드립니다. 저희도 요즘 빠듯해요. 뭐야? 월 100만 원? 야, 너 미쳤어? 에이, 어머님. 뷰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나요?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월 100만 원은 들어가야 꾸민 티가 나죠. 이거 아주 간땡이가 부었네. 그럼 예전에 꼬질꼬질한 며느리로 다시 돌아갈까요? 어머니하고 친자매같이 보이는 며느리로요. 그거 원하세요?
야, 그래도 좋으니까 다시 꼬질꼬질한 예전으로 돌아가도 좋으니까 제발 돈 그만 써. 우리 아들이 고생해서 번 피 같은 돈을 왜 그딴 곳에 써? 아우 진짜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아우 너무하시네요. 이거 사. 월 100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이야? 당장 그만 써. 근데 어쩌죠 어머님? 왜 뭐가? 저는 이제 못 끊어요. 꾸미는 맛을 들여놓으니까 그 재미가 쏠쏠해서 이제는 절대 못 끊겠어요. 이것이 지금 뭐래? 저 평생 꾸미면서 살게요. 그러니까 외국 여행 꿈은 접으세요. 아, 생신 때 속초 여행 정도는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근데 회는 못 사드려요? 너 제대로 미쳤구나? 아니요 어머님.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인생은 한 번뿐인데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아야죠. 아니, 네 남편이 뼈 빠지게 번 돈을 네 얼굴에다가 쳐발라? 너 당장 그만 못해? 어머님, 저 마냥 노는 사람 아니에요. 살림하는 주부라고요. 집안일보다 바깥일이 훨씬 더 힘든 거야. 똑같이 힘들어요, 어머님. 아주 말대꾸가 늘었네. 아, 그리고 어머님, 지금 저희 사는 전셋집이요. 그거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저 남편보다 좋은 회사 다닌다고 건방 떤다고 그만두고 집에 들어 앉으라고 한 건 어머니시잖아요. 집에서 남편 퇴근 시간 맞춰서 집 깨끗이 청소하고 목욕물 데워놓고 인형같이 꾸미고 있으라고. 지금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저도 월 100만 원 쓸 자격 있죠? 100만 원을 쓸 자격이 있어? 너 아주 건방지구나. 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착한 며느리로 괴롭게 살 바에는 나쁜 며느리로 신나게 살려고요. 이게 진짜? 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꾸미고 사니까 그이가 엄청 좋아해요. 이런 덜 떨어진 놈? 아주 외모지상주의 납셨네. 외모지상주의 원조는 어머님이시죠. 이게 아주 한 번을 안 지네. 그이가 그랬어요. 꼭 예쁜 여자한테 새장가간 그런 기분이 든다고. 그래서 너무 좋대요. 아주 부부가 세트로 미쳤구나. 아, 어머니 부러우세요? 부러우면 어머니도 저처럼 하세요. 아버님한테 사랑받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 정도는 하시고 눈곱 떼고 아침 준비하시고요. 어디서 감히? 시엠이 눈곱을 떼라 말아야. 눈곱이 있어도 못 본 척 시아버지가 홀떡 벗고 있어도 의관정제한 것처럼 생각해야지. 어머니 너무 내로남불이시네요. 눈곱은 눈곱이고 벗은 건 벗은 거지. 그 말은 저더러 어머님 아버님 투명인간 취급해도 된단 말씀이세요? 저 말본새하고는 아들이란 놈도 똑같이 지 마누라 분치라고 반긴다고 넋이 빠져서는 아이고 말세다 말세야. 그 이후로도 저는 계속 저의 외모를 가꾸고 있습니다. 여자의 외모는 권력이다.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외모가 예뻐지니까 주변에서 받는 대우도 살짝 달라진 걸 체감합니다. 근데 대우가 달라진 것보다는 제가 좀 더 외모에 자신감이 붙어서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물론 제 할 일은 열심히 다 하면서 가꾸는 겁니다. 어머님한테는 월 100만 원씩 쓴다고 했지만 꾸민 비용 실제로는 얼마 되지 않아요. 집에서 팩 사서 1일 1팩하고 머리도 고데기로 예쁘게 말고 옷도 처녀 때 입던 거 좀 불편하다 생각해서 그냥 옷장에 넣어둔 것들 꺼내서 입으니까요. 저는 처녀 때 꾸미던 에너지를 좀 줄이고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집안일도 해야 하고 시부모님 우리 부모님 노후도 생각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싶고 남편 입에 맛있는 반찬 하나라도 더해서 넣어주고 싶어서 그런 쪽으로 돈을 좀 모으자는 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모를 가꾸기보다는 건강을 더 중요시하게 돼서 등산도 다니고 운동도 하는 건데 제가 시어머니라면 우리 며느리가 결혼하고 나서 수수하게 다녀도 알뜰살뜰하게 살림하고 운동하고 다니면 더 이뻐 보일 텐데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그게 아니신가 봐요. 뭐 사람마다 중요시하는 포인트가 다르니까 나쁘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 거죠. 제가 정말 화장하고 옷 사입는데 돈을 펑펑 쓰고 다니면 시부모님 유럽 여행은커녕 국내 여행도 못 보내드리는 것처럼요. 근데 제가 요즘 외모를 가꾸고 예뻐지니까 누구보다도 남편이 정말 좋아하긴 하네요. 부부 금실도 너무 좋아져서 조만간 아기가 생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제가 이렇게 예뻐질 수 있게 된 계기를 만들어주신 시어머니가 이제는 고맙기까지 하네요. 시어머니 참견도 쏙 들어가고 남편한테 사랑받고 여러모로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8편
새벽 4시 44분에 전화하는 시어머니, 남편, 참교육. 어머니, 제 밥은요? 밥을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했는지 남은 게 없네. 네? 네가 해서 먹으면 되지. 밥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늦긴 뭘 늦어. 밥 30분이면 금방 되는데. 얼른 쌀 씻어 앉혀라. 쌀은 어디 있어요? 쌀통이 없네요. 아, 쌀통에 있는 건 다 먹었고 저 위에 창고 가서 쌀 한 가마 가지고 내려와. 내일 아침도 해 먹어야 되니까. 여보, 창고 같이 가자. 쌀 좀 들어줘요. 쌀 그거 한 포대에 20kg밖에 안 되는데 네가 가서 후딱 들고 내려오면 되지. 꼭 밥 먹는 남편을 시켜야겠어. 아, 어머니 정말. 그리고 기왕 밥 해서 먹는 김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먹을 수 있게 국하고 밑반찬도 미리 몇 개 만들어 놔라. 사람이 많으니까 잘 팔리네. 어머니, 저 아침부터 일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배도 많이 고프고.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을 좀 해야지. 그렇게 약해 빠져서야 나중에 애는 어떻게 낳고 키울래? 큰일이다 정말. 아, 그렇게 서서 얘기할 시간에 빨리 밥해서 먹어. 저 기운 없어서 못하겠어요. 어머님이 좀 해주세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되지도 않는 말에 대꾸해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네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 먹을 건 네가 해먹으면 되지. 밥 먹는 시애미한테 밥 없다고 투정 부리고 밥을 하라고 시켜? 시애미가 너 때문에 밥 먹다 중간에 일어나야겠어? 어머니가 저한테 임신하신 후에 집에 간다고 밭에 가서 나무라고 팥 뽑아오라고 시켜서 건네 밭까지 걸어갔다 왔잖아요. 무거운 거 들고 낑낑거리면서 왔는데 다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누워서 놀고 먹고 하던 사람들은 밥도 고봉으로 아주 가득 퍼주셨네요. 고봉으로 주든 두 그릇을 주던 내 맘이지. 얘가 밥에 환장을 했나? 그냥 조용히 해 먹으면 되지 왜 이래? 다른 사람들 밥맛 떨어지게. 그리고 내가 경운기 진작에 배우더라고 했잖아. 이럴 때 얼마나 좋아. 무거우니까 경운기에 싣고 오면 되잖아. 나중에 우리 없어도 네가 혼자 가서 농약도 치고 올 수 있고 여러모로 쓸모 많으니까 배워도. 제가 무슨 경운기를 몰아요. 왜? 너 운전도 하는 애가 경운기는 뭐가 다르다고? 처음부터 안 된다고 못 박지 말고 해봐. 해보고 얘기해야지. 너는 왜 이렇게 애가 매사 부정적이야. 우리 밝은 아들까지 물들까 걱정이네. 그럼 어머니가 경운기 운전하세요. 난 운전도 못하는데 경운기를 어떻게 운전해? 저한테 시댁 농사일도 다 시키시려고요? 그 정도는 해야지. 너희한테 쌀하고 고구마하고 보내주는 게 얼만데? 차라리 안 보내주시는 게 나아요. 슈퍼에서 사 먹는 게 낫지. 그거 보내고 이건 얼마다 하시면서 원래 금액보다 몇 곱절 받아가시잖아요. 게다가 어떻게 해 먹었냐, 맛있었냐, 우리 아들이 좋아하더냐 계속 참견하고 간섭하고. 내가 아들 옆에 없으니 궁금해서 그런 건데 뭘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핏대를 세워? 궁금하면 어머님 아들한테 직접 전화하시라고요. 아휴, 저러니 내가 밥 한 톨 남기기 싫지. 어머니, 이러려고 저 밭에 가라고 보내신 거예요? 밥 안 주고 굶기려고? 굶기기는 누가 굶겨? 농삿집에서 쌀이 없어. 반찬이 없어. 쌀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저를 위한 밥 한 숟가락 없는데 앞으로는 저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시댁도 안 올 거니까 찾지도 마시고요. 가긴 어딜 간다고? 우리 먹은 거 치우고 설거지 해야지. 제가 먹지도 않았는데요. 저 말하는 꼴하지 마라. 가족들이 맛있게 먹었으면 안 먹어도 배가 불러야지. 너는 진짜 우리 가족 되긴 멀었다. 나 죽기 전에 그런 날이 오려나 모르겠어. 저 빼고 다들 진짜 가족이신데 굳이 저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진짜 가족들 편하게 부릴 종년 필요하신 건 아니고요. 말 안 해도 네 자리는 아는구나. 그럼 얼른 나가서 파하고 나물 깨끗하게 다듬어 놨다가 네 시누이 차에 실어줘라. 밥 먹고 집으로 바로 출발한다니까. 신우가 직접 하면 되죠. 지금 임신해서 밥 먹는 것도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저런 몰인정한 것 같으니라고. 그럼 심해부 시키세요. 남자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냥 네가 후딱 해치우면 될걸. 이리 구구절절이야. 그럼 어머니가 하세요. 밥도 고봉으로 드셔서 나물 다듬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은데. 나는 네가 있는데 왜 굳이 내 손에 흙을 묻혀? 평소에도 농사 짓는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너 나 무시하냐? 아이고, 아닙니다. 그냥 다들 식사 쭉 정답게 하세요. 이제 나물 다듬으러 가게. 그래, 잘 생각했다.
네 신우가 집에 가서 손댈 일 없게 흙 안 묻게 해. 아예 물로 깨끗이 씻어주면 더 좋고. 끝까지 이렇게 나오신단 말이죠, 어머니? 얘가 눈에 불을 켜고 왜 이래? 체하겠다. 얼른 나가. 네, 그럼 맛있게들 드십시오. 야, 어디야? 어디면? 너 빨리 안 와? 빨리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미친 짓 한 거. 싫은데? 난 지금 속이 시원한데? 사과하면 이 기분 날아갈 것 같아서 평생 사과 안 할래. 쌀가마니를 들고 와서 밥 먹는데 흙 뿌려놓고 속이 시원해? 너 사이코야? 그리고 나물 다듬어 놓으라니까 그것도 안 해놓고 엄마가 급하게 다듬었잖아. 그럼 됐지 뭐. 빨리 와. 할 일이 산더미인데 몇 시간 동안 말도 없이 어딜 간 거야? 시골에 갈 데도 없는데. 네가 잘못한 건 아나 보지? 와서 싹싹 빌면 한 번은 용서해 줄 테니까. 나 지금 집이야. 집? 집엔 왜 갔어? 밥 먹으러. 뭐? 무슨 밥 먹으러 집까지 가? 3시간 거리를 차를 몰아서 다시 본가 오려면 힘들잖아. 내가 거길 왜 다시 내려가? 안 가. 뭐? 왜 안 와? 몰라서 물어? 응. 갑자기 왜 이래? 너 마누라가 밥을 먹는지 어떤 대접을 받는지 관심도 없구나. 왜 몰라? 네가 그날 일을 쳤는데 내가 아까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 내가 너 굶기냐? 왜 꼭 우리 집에만 오면 애가 먹는 거에 집착하고 이상해지냐? 형님 애들도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아? 당신도 곧 형님들 꼴 나겠네. 뭐? 너 그거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 형들 이혼했다고 우습게 보고 그딴 소리 짓거리는 거야? 아니, 너희 형들이 우스운 게 아니고 그 꼴을 보고도 하나 남은 며느리한테 종년 부리듯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하고 형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는 당신이 우스워서. 야, 말은 바로 해. 형수들이 어디 사람이었는 줄 알아? 네가 결혼 전이라 몰라서 그러지 성격이 얼마나 역 같았으면 애도 둘씩이나 버려두고 지 좋자고 도망을 갔겠어. 그 여자는 형수도 아니야. 아주 못된 년이라고. 둘째 형수도 똑같은 년이고. 엄마야, 나도 이혼하면 당신 식구들이 못된 년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씹어대겠네. 지들 한 짓은 생각 못하고. 야,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데 뭘 걱정이야?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와. 내일 아침 일찍부터 산소 돌고 해야 되니까 미리 음식 준비해놔야지. 어머니 아버지 지금 노발 대발이시다. 여자하고 보고는 3일에 한 번씩 두들겨야 하는데 내가 너한테 너무 물러 터지게 잘해주니까 이 짓거리 한다고. 끝까지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구나. 지금 네 마누라 왜 쌀가마 갖다 없고 3시간 걸리는 집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 일 시컷 해주고 북어마냥 두들겨 맞아야 된다는 소리 듣고. 참, 나도 당신 같은 사람 뭐가 좋다고 결혼을 했을까? 지금 뭘 잘했다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와. 나 당신 집에서 일하기 싫어서 나온 거야. 근데 다시 일하러 오려면 내가 네 하고 내려가겠어? 네 일인데 하기 싫은 게 어딨어. 할 도리는 해야지. 이러면 우리 결혼 생활 힘들어져. 힘들어지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기도 어렵겠다. 너 자꾸 이렇게 나올 거야? 나 집에 바로 올라가니까 딱 기다려.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왜 안 돼요? 글쎄,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많이 참아주고 있으니 고마운 줄 알고 조용히 넘어가. 참지 마세요. 누가 참고 넘어가 달래? 이런 멍멍이 같은 년이 어디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와, 그동안 욕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셨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대? 너는 이혼한 년들하고 좀 다를 줄 알았더니 아주 판박이네. 아, 형님들이요? 그것들도 아주 집을 뒤집어 놓고 나가더니 지랄도 그냥 이혼을 하면 할 것이지 무슨 소송을 건다고 난리야. 돈에 환장해서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둘째 형님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랬겠어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해주시지. 며느리 셋 다 쫓아낸 기분이 어떠세요? 아들들 채간 천년들 차례로 나가 떨어지니 이제는 밤에 다리 쭉 뻗고 주무시려나? 뭐야? 잠을 잘래도 네가 새벽마다 전화하는 통에 시아버지하고 나하고 괴로워 죽겠다. 내 전화기에 무슨 짓을 해놓은 거야?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생활하신다고 저한테 게으른 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니 농사 지으니까 일기예보 들으시라고 예약 좀 걸어놨어요. 매일 그 시간에 날씨 알려주는 전화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어머님하고 아버님 필요하실 만한 정보 좀 들으면서 아침 활기차게 시작하시라고 몇 개 더 신청해 놨고요. 할 일도 더럽게 없네. 그런 짓을 왜 해? 왜긴요. 어머니가 저한테 새벽 4시 44분에 전화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몰라. 그냥 눈 떠지면 전화하는 거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알아. 그쵸. 근데 어떻게 신기한 게 형님들도 다들 이혼 전에 한 번씩 새벽 4시 44분에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다던데? 너 그것들하고 연락해? 인간 안 된 것들한테 너도 물들어서 이런 거야. 당장 끊어. 우리 집에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제가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해서 형님한테 연락 한번 해봤는데 형님들이 한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셋이서 날 잡아서 어머니용 남편욕 잔뜩 하고 왔어요. 근데 몇 시간을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라던데요. 그래서 저 이혼하고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이 미친 것들이. 형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당하면서도 애들 보고 참자 했는데 어머니가 새벽 4시 44분에 전화한 건 소름 돋아서 이혼했다더니 저도 직접 겪어보니 공포영화가 따로 없네요. 밤에 잘 때 무음으로 해놓고 자서 시끄럽진 않았는데 아침에 핸드폰 보고 와 진짜 전신에 소름이 쫙 끼치던데요. 몰라. 내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니까 시간이 우연히 겹쳤나 보지. 셋이서 나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 뭐 그럼 그런가 보죠 뭐. 전 또 어머니가 며느리 죽이고 싶어서 사사사 골라서 전화하신 건 줄 알았는데 나를 뭘로 보고 내가 그런 유치한 짓을 정성 들여서 할 사람이야? 어머님이 아니면 아버님이신가? 야, 너 지금 한 번 더 기회 준다. 좋은 말로 할 때 기어와서 잘못 빌고 이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해. 아니, 제가 이혼하고 싶다는데 왜 어머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죽으면 내 제사상은 누가 차려? 하하하, 어머니 진짜 대단하십니다. 며느리한테 제사밥은 받아 먹고 싶고 며느리 밥은 주기 싫은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어머니 밥 잘 받아 처먹은 아들들이나 딸내미한테 어머님 아버님 제사상 거하게 차려올리라고 하세요. 제 지금 심정은 차려놓은 어머니 제사상도 찾아가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으니까. 결국 저는 시댁 종년에서 겨우 해방되었습니다. 전 형님들하고 셋이 만나 네가 당한 얘기 내가 당한 얘기 이것저것 시댁 욕하는데 하루가 짧더군요. 제가 새벽 4시 44분에 어머니한테 자동으로 전화 가도록 예약해놨다니 그런 게 있냐며 형님들도 찾아서 해봐야겠다고 하네요. 어머님 아버님 당분간 새벽에 바쁘시겠네요. 실은 저는 남편한테도 몇 개 살짝 예약해놨어. 형님들은 이제 이혼한 지 몇 년 차 되니 자기 일도 찾고 안정적으로 사는 거 보면서 저도 시간이 좀 흐르면 마음이 무뎌지고 옛날 일이라며 웃어넘길 수 있었으면 싶네요. 남편은 아직도 전화해서 용서해 줄 테니 오라느니 경운기 운전하는 거 알려준다느니 헛소리 해대는데 참 사람 쉽게 안 바뀌네요. 죽었으면 죽었지 다시 그 집구석으로 들어가기 싫은 제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지하고 지 가족들 편하자고 저를 자꾸 불러들이니 말입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전에 쌀만 한 가마 가져다 뿌리는 게 아니라 뽑아든 파하고 나물 가지고 기싸대기 한 대씩 날리고 오는 건데 아쉽네요. 9편 친정아빠 유언 남기려는 중요한 상황에 본인 떡 먹었다고 삐진 남편, 시어머니, 참교육. 우리 딸 곧 생일인데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먹서방하고 같이 분위기 좋은 데로 갈까? 아빠, 몸 안 좋아서 무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야 괜찮아.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싶고. 아빠 목소리에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투석하는 거 많이 힘들지? 요즘 체력적으로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 허허, 뭐 매번 하는 거.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아빠도 참. 나 결혼 좀 늦게 할 걸 그랬어. 그냥 아빠랑 살 걸.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우리 딸 먹서방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 보는 게 너무 좋다. 아빠 없으면 이제 누가 우리 수저를 지켜주나 걱정했는데 먹서방 덕분에 안심하고 눈 감을 수 있겠어. 아빠는 왜 자꾸 그렇게 약한 소리를 해? 우리가 자식 낳으면 손주도 안아보시고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래,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아빠가 요즘 많이 힘드네. 아빠, 이제까지 잘 해오셨잖아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역시 우리 딸이 내 보약이다. 목소리만 들어도 기운이 난다. 근데 동물은 갈 때 되면 직감적으로 그 시기를 안다더니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 우리 딸하고 사위 잘 살고 있는 것도 보고 싶고 좋은 데서 밥도 먹고 시원하게 강해 보이는 카페도 가고 싶고 그러네. 그럼 주말에 야외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까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그때 네 엄마하고 너랑 먹서방한테 유언도 하려고.
미리미리 내가 없을 때 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아빠, 울지 말고 사람은 다 때가 되면 왔다 가는 법이지. 그래도 아빠는 영원히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래. 그리고 내가 눈에만 안 보이지. 항상 우리 딸 옆에서 지켜줄 거야. 아빠, 깨비씨, 이번 토요일에 시간 돼? 토요일? 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야외 나가서 점심 먹고 카페 들러서 차도 마시고 하자. 내 생일이라고 아빠가 맛있는 거 사주고 싶으시대. 그래? 당연히 가야지. 누구 호출인데. 당신은 어쩜 결혼 전이나 후나 이렇게 변함이 없어? 아빠가 당신 믿음직스럽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아버님 편찮으신데 외동딸 걱정이 얼마나 많으시겠어. 나 같으면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아. 사위로서 당연히 마음 편하게 해드려야지.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내가 어디로 모실지 식당 좋은 곳으로 예약해 둘게. 토요일에 처갓댁 가서 우리 차로 장인 장모님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 어때? 나야 좋지. 근데 자기 피곤하지 않겠어? 부모님 다시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우리 집 오려면 하루가 다 갈 텐데. 그 정도는 끄떡 없지. 다행이다. 나 자기 만난 거 너무 감사해. 실은 내 생일은 핑계고 아빠가 우리하고 헤어질 준비 중이신가 봐. 그래서 요즘 유언을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시래. 아마 그래서 우리 같이 보자고 하신 것 같아. 아버님 요즘 부쩍 힘들어 하신다더니 당신하고 장모님도 걱정이네. 워낙 가족애가 좋아서 아버님 가신 뒤로 크게 앓으실까 걱정이야. 나도 그래. 아빠는 아빠대로 걱정되고 엄마는 엄마대로 걱정되고 엄마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고 걱정 말라고 하시지만 워낙에 아빠하고 금술이 좋으셨으니까. 장모님 혼자 되셔서 힘들어 하시면 우리가 모시고 살까? 응? 그래도 돼? 그럼 당신 편한 대로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정말 고마워 자기야. 아빠도 안심하시겠다. 그리고 나 부탁이 있는데 조만간 부모님 우리 집에서 하루 주무시게 하고 싶어. 딸 행복하게 사는 모습 아빠가 눈에 많이 담아 가시라고. 아,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또 하고 싶은 거 있음 얼마든지 해. 나 자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완전 대박! 뭐가? 숨 넘어가겠다. 빨리 말해. 뭐, 너희 장인이라도 죽는데? 아까 수저가 나한테 주말에 아버님 유언 들으러 가재. 드디어?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 엄마 아빠도 이제 고생 끝이야. 내가 그 집안 거 싹 벗겨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래. 내가 그동안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네가 수저 고년하고 처가에 꼬리 말고 비위 맞추는 거 보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는데 이제 그 꼴 안 보고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뭐 괜히 그랬겠어. 다 이때를 대비한 큰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한테 회사하고 집하고 다 물려준대? 그럼 당연히 나한테 물려주지. 누구한테 물려주겠어. 수저는 아버님 모시고 병원 다니라고 결혼하기 전부터 내가 일 그만두라고 시켰잖아. 집에 들어 앉혀놨으니까 내가 회사 운영해야지. 그래서 수저 집에서 노는 거였어? 나는 너 혼자 쎄 빠지게 일한다고 속상해했더니 역시 우리 아들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구나. 엄마, 내가 누구야? 엄마 아들 아니겠어? 수저는 일해서 손 뗀 지 몇 년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내 손에 들어오는 건 정해진 수순 아니겠어? 게다가 장인 죽으면 장모님 혼자 외로우시니 같이 모시고 살자고 했어. 아니 왜? 그럼 네가 힘들어서 어떡하려고? 이제 겨우 어렵게 차장됐는데 맘 편히 살지. 처가살이를 하려고 그래? 엄마, 그래야 자연스럽게 처갓집도 내 손에 들어오지. 그게 강남 노른자 땅이야. 내가 알아보니까 집값이 어마어마해. 그 집 한 채만 있어도 우리 3대는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그래? 도대체 어떤 집이길래? 거실에서 내려다보면 비행기가 내 발밑에 지나가고 있다니까. 그렇게 하늘 높이 떠 있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여하튼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이라고 보면 돼. 아이고야, 대단하겠네. 근데 나 너무 높으면 어지러운데.
아이, 걱정 마. 그 집 말고 다른 집도 사면 되지.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 여행하듯이. 그래, 좋다, 좋아. 들어가자. 지금은 밥하고 뜸 들이는 중이니까 맛있게 익을 때까지 기다려봐. 두고 봐. 결국 그 집에서 사는 건 나하고 엄마 아빠일 거니까. 그래, 우리 아들 수고가 많다. 그 집 들어가는 날 잔치 열자. 일가 친척들하고 친구들 다 불러서 자랑해야지. 응, 엄마. 내가 꼭 그렇게 만들어줄게. 니들 싸웠니? 싸우다뇨. 깨비씨가 일방적으로 삐진 거지. 너 말 참 이쁘게 한다. 남편한테 삐지다니 철없는 애보듯 하지 마라. 어머니도 저한테 결혼 전에 깨비씨 먹는 거 밝히고 잘 삐진다고 그런 거에 너무 마음 다치고 속상해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결혼 전에 우리 아들 이런 점이 있으니까 네가 미리 알고 트러블 없이 처신해라 이런 의미지. 그거 가지고 남편 약점 잡았다고 우려 먹으라는 뜻 아니었다. 말은 그렇게 하셔도 어머니도 깨비씨 먹는 거에 환장하고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거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듣자 하니까 깨비 얘기 들어보니 네 부모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던데 왜 깨비를 자꾸 못난 놈으로 몰아가? 얘기 들으셨다면서요. 비싼 밥 먹고 카페에서 각자 마실 음료 시키고 깨비씨가 팥빙수 먹고 싶다고 추가로 하나 더 시켰는데 거기에 있는 인절미떡. 그래, 그 인절미떡. 그거 우리 깨비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게다가 팥빙수 위에 얹은 건 환장을 하는 앤데 그걸 홀랑 집어먹으니 애가 화가 나 안 나? 아니 4인용 팥빙수 시켜서 숟가락도 4개 나왔고 우리 아빠가 떡 좋아하셔서 엄마가 인절미 하나 집어서 아빠 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갈 일이에요? 그럼 우리 아들이 얼마나 무시당했다고 느끼겠어. 애가 집에 와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분한지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 오늘 코스 요리 밥값, 커피값 다 우리 부모님이 내신 거예요. 깨비씨가 비싼 거 먹고 싶대서 사주고 카페에서도 자기 음료 있으면서도 추가로 다 같이 먹자고 시킨 팥빙수였다고요. 그래도 그 팥빙수 우리 깨비가 먹고 싶다고 시킨 거잖아. 그럼 아무리 돈 주고 사준 사람이라도 먹고 싶으면 음식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먹어야지. 깨비가 그러더라. 그 인절미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딱 제일 맛있어 보이는 인절미 집어가길래 어이가 없었지만 차마 어른이라서 큰 소리 안 내고 참고 나왔다고. 다른 사람 같으면 100% 욕부터 나갔을 상황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님은 천하에 예의 없는 사람들이고 자기는 그런 작 같은 상황에서도 예의를 지킨 사위라는 거네요? 그래, 네가 잘 아는구나. 그리고 이제 곧 죽는다고 사람 불렀으면 사람 마음 졸이게 하지 말고 재산 얼마를 줄 건지 뭘 넘길 건지 빨리빨리 톡 까놓고 말을 할 일이지. 왜 밥 다 먹고 차 마시러 갈 때까지 아무 말도 없는 거야? 사람 인내심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깨비씨가 자기 속마음을 참 세세하게도 얘기했네요. 우리 아들이 뭐 줄 테니까 나 따라다녀 하고 마음대로 데리고 다녀도 되는 꼬봉도 아니고 어차피 네 회사는 우리 아들한테 넘어올 건데 곧 사장 될 사람이 위신 떨어지게 장인장모하고 마누라 꽁무니만 쫓아다녀야 되겠어? 이젠 지가 주도적으로 앞서서 하도록 해줘야지. 곧 죽을 양반이 재산하고 회사 넘기기는 아까웠나 보지? 누가 그래요? 우리 아빠 회사를 깨비씨한테 넘긴다고?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자식이 너 하나뿐인데 당연히 사위인 우리 깨비 몫이지. 그동안 이 순간을 바라고 나하고 깨비하고 숨죽여 살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오다니. 역시 우리 아들은 복덩이야. 우리 아빠 건강 부쩍 안 좋아지셔서 유언 얘기 나올 때부터 뭔가 사람이 좀 변한 것 같더니 변한 게 아니라 본색을 드러내는 거였네. 그 사람 어머니하고는 우리 아빠 언제 죽나 그거 기다리고 있었나 보네요. 어머니하고 깨비씨 야심가였네요. 야심가는 다들 이 정도 생각은 하지. 깨비가 오늘 갔던 레스토랑 맛있었다고 이제 사장 되는 기념으로 우리하고 지동생들 다 초대해서 거하게 한턱 낼 테니까 준비하라던데 거기 그렇게 맛있냐? 뭐 갈 때 좀 차려입고 가야 되나? 입술에 루즈도 바르고? 그이는 사장님의, 어머님은 사모님, 아버님은 회장님 하기로 하셨어요. 보아하니 동생들도 각자 한 자리씩 차지하겠네요. 그래야지. 걱정 마라. 우리 깨비가 네 아빠 회사 어련히 잘 알아서 키워주겠냐. 과연 그렇게 될까요? 네가 아빠 죽는다는 마당에 이혼을 할 거야 뭘 할 거야. 너희 엄마는 심장도 약한데 행여라도 딴 생각 품지 말고 이제 네 남편한테 내 목숨 달렸다 생각하고 내조 잘해라. 우리 어머니 맞아요. 사람은 정말 어려울 때 주위 사람들 내 편인지 적인지 알 수 있다더니 어머니하고 깨비씨는 발톱을 너무 일찍 드러내셨네요. 널 위한 거라니까.
우리가 힘든 일은 나서서 다 처리해 줄 테니 너는 그냥 우리 보호 아래 편하게 살면 되는 거다. 말은 참 청산유수시네. 여하튼 저는 회사 경영이나 돈 관리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니까 그 이하고 어머니만 믿어야겠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호호호, 그래, 아가. 우리 앞으로도 쭉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구나. 뭐야? 아버님 돌아가셨으면 우리가 처가댁 들어가서 같이 살기로 했잖아. 근데 왜 당신 집만 벌써 옮겼어? 이혼하려고. 뭐? 이혼? 이혼. 갑자기 왜? 몇 달 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 팥빙수 위에 인절미 하나 집어먹었다고 삐졌을 때. 삐진 거 아니라니까. 그땐 급한 일 있어서 먼저 갔다고 했잖아. 그래, 그 급한 일이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장인이 유산 물려준다는 말은 안 하고 내 떡 뺏어 먹었어. 하고 일러 바치는 일이었어? 일로 바치긴 내가 마마보이인 줄 알아? 마마보이 저리 가라던데 뭐. 그동안 어머니한테 전화 자주 드리고 잘해드리니까 어머니가 당신 계획을 술술 푸시더라고. 계획은 무슨 계획? 뭐긴 우리 집 재산 홀랑 가로채서 나하고 우리 엄마 알거지 만들어 쫓아낼 계획이지.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헌신적으로 잘했냐? 그런 생각을 1초라도 했다면 난 진짜 벼락 맞아 뒤질 놈이야. 그래서 지금 벼락 맞고 있잖아. 당신 아빠 회사에서 해고야. 누구 맘대로? 나 말고 물려받을 사람도 없는데 너 지금 큰 실수하는 거야? 걱정 마. 내가 물려받을 거니까. 당신은 이혼이나 조용히 하도록 해. 회사 내에서나 밖에서나 앞으로 사장 될 거라고 못된 짓 많이도 하고 다녔던데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 나 이대로 쉽게 못 물러나? 내가 오늘만 기다리고 참고 산 게 몇 년인데. 그러게 당신 친구들, 애인들, 부모님들 만나보니까 아주 상상의 나래를 잔뜩 펼치셨더만. 거래처까지. 미안하지만 그 상상 오늘을 마지막으로 접도록 해. 엄마는 왜 쓸데없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서. 다 왔는데. 조금만 가면 되는데. 결혼 생활 내내 다 좋은데 당신 식탐이 좀 거슬렸었거든? 그 식탐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내 인생에 도움을 줄지 몰랐네. 짜증나. 왜 네 엄마는 내 팥빙수에 손을 대가지고. 나 누가 내 음식에 손 대는 거 진짜 싫어해. 거기서 다 뒤집어 엎고 싶었는데 겨우 참고 나온 줄 알아? 그동안 잘 참았어. 이제는 다른 여자한테 가서 참지 말고 당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놓아줄게. 다 된 밥에 콧밥 틀렸네. 엄마 입단속을 그렇게 시켰는데. 어머니 탓할 거 하나도 없어. 당신도 벌써 사장된 것처럼 들떠서 주위 사람들한테 돈을 물쓰듯 선심 쓰고 다녔는데 어머니라고 들뜬 마음 참을 수 있었겠어? 조용해라. 열받으니까. 미안한 의미에서 내가 당신이 그렇게나 죽고 못 산다는 인절미 한 말 해서 본가 보냈어. 집에 가서 엄마랑 둘이 떡이나 실컷 먹어. 그리고 이제 내 쪽으로는 얼씬도 하지 마. 그래도 좋은 사위 흉내 낸다고 우리 아빠 살아 계실 동안 행복한 모습 연출해 준 거. 그거 하난 고마웠어. 결혼 전부터 결혼 생활 내내 정말 다정다감하고 친정 부모님께 아들처럼 잘했던 남편은 결국엔 팥빙수 먹다가 식탐 때문에 본색을 드러냈네요. 남편이 한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나간 게 저한테는 하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는 모르는 척하면서 아빠한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남편이 저지른 구린 짓이 있는지 증거를 모았고 아빠가 돌아가시자마자 그 증거들 가지고 이혼했습니다. 우리 집 돈이 다 자기 거라 생각이 돼서 그런지 대출까지 받아 주식해서 날린 돈만 해도 적지 않고 시댁과 동생들 차에 친구들 만나서 술값 몇백만 원까지 아주 펑펑 쓰고 다녔더군요. 게다가 만나는 여자도 다양해서 그 애인들한테 명품 선물하고 놀러 다니고 아주 한량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제 이혼당했으니 그동안 펑펑 써댔던 빚만 그대로 껴안은 셈이네요. 지금 저는 아빠 회사에서 일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역시 아빠의 피가 흐르는지 일도 재미있고 회사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외인 건 엄마도 젊었을 때 격리일 하면서 아빠를 도왔던 실력이 녹슬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약해서 내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엄마였는데 오히려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10편 아들이 아닌 며느리에게 집착하는 시어머니 참교육. 천사야, 이 결혼 해야겠어? 엄마, 왜? 나 시집 간다니까 갑자기 안 되겠어? 막내딸 그냥 데리고 살고 싶어졌어? 나 노처녀로 늙어 죽으면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할 거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응? 무슨 일 있어? 너희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전화가 왔어. 어머니가? 그래, 너하고 자기 아들 결혼시킬 수 없다고. 어? 갑자기 왜? 제 자식은 딸아이를 지킬 수 없는 놈입니다. 천사마저 잃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천사하고 저희 아들 결혼은 없던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시더라고. 아, 괜찮은 거야? 이제 결혼 한 달 남겨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실은 오빠한테 여동생이 있었는데 전에 네가 살짝 얘기했었던 그때 자세한 얘기는 안 했는데 왜 무슨 사연이라도 있어? 오빠가 21살, 오빠 여동생이 16살 때 교통사고가 났었대. 오빠가 운전하던 차를 음주 차량이 들이받아서 오빠는 경미한 부상이었는데 여동생은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대. 그 후로 오빠는 어머니의 정신질환적 증세로 1년여를 고통 속에서 지냈고 군 제대 후엔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독립생활을 하게 됐다고 해. 휴가 때도 집에 갈 수가 없었고 어머니가 오빠한테 네가 같이 가서 지켜줘야 했지 않냐며 어린 동생 어떻게 혼자 보냈니? 지금이라도 가라. 아니면 내가 가야겠다 하시며 눈앞에서 극단적 행동도 서슴지 않으셨대. 저런 책가미는 무슨 죄라고. 그저 사고일 뿐이었는데. 그러게 말이야. 오빠는 9년을 그렇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존재로 지냈고 어머니는 그동안 좋아지셨다가도 아가씨 생일이나 기일쯤으로는 증세가 악화돼 입원 퇴원을 계속 반복하셨대. 그럴만하지. 생때 같은 자식을 먼저 보냈는데 어찌 정신 멀쩡하게 살 수가 있겠어. 그렇게 지내다 가족들하고 오빠에게 가족다운 교류가 있게 된 일이 내 소개였어. 오빠가 처음 나를 봤을 때 여동생하고 무척 닮아 관심이 생겼다고 했었는데 지금 여동생이 살아있으면 내 나이래. 처음 어머니 아버지 뵐 때 두 분이 주체 못하고 눈물을 보이셨을 정도였으니까. 나는 많이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어. 무섭기도 했지만 그 자리 이후 결정적으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고 서둘렀던 거야. 내가 뭔가 이끌리듯 쥐인 듯. 그래서 시어머니가 상견례 때 그러신 거구나. 한시도 너한테 눈을 못 떼고 예쁘다고 안아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하셔서 우리 천사가 시댁복이 있구나 하고 얼마나 기뻤는데. 근데 왜 갑자기 결혼을 시킬 수 없다고 하시는 거야? 지난 주말에 어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 놀러 오라고 하셔서 오빠랑 같이 갔다가 오빠가 장난친다고 나를 번쩍 안아들어서 어깨에 들쳐맸는데 내가 놀라는 바람에 야! 소리를 질렀거든. 그랬더니 부엌에서 달려나오신 어머니가 오빠의 뺨을 후려치셨어. 오빠도 나도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는데 아마 그 일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 아마 옛날 아가씨 잃었던 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다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신 건 아닐까 싶어. 오빠 때문에 나를 다시 잃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아휴, 안타깝네. 시어머니 되실 분도 죄서방도 그리고 너도 평탄하게 살기는 힘들 것 같아. 어쩌면 시어머니 말대로 파혼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수도 있다 싶어. 오빠 왜 연락 안 받아? 진짜 나하고 결혼 안 할 거야? 우리 이대로 끝이야? 아직 나 사랑하는 거 알아. 천사야, 이제 그만하자. 어머님, 우리 엄마한테 파혼하자고 연락했던 그날 오빠 우리 집에 와서 울면서 그랬잖아. 나 사랑한다고. 그래, 너 사랑해. 네가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텨왔고 나에게 넌 항상 든든한 연인이고 보호자였는데 이젠 내가 너무 힘들어.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데 너를 같이 힘들게 할 수 없어.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염없이 울던 오빠 생각하면 지금도 먹먹해. 나하고 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가버리고 그 뒤로 일주일간 연락도 안 되고 나 살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이 없었어. 근데도 오빠 포기가 안 돼. 결혼하려고 이런저런 우리가 예약했던 것들 내가 다 취소했어. 너도 동의해. 싫어. 나 취소 확인 전화 몇 번이나 받았는데 취소하지 않는다고 몇 번을 번복했어. 그냥 취소해. 그분들도 곤란해 하시더라. 네가 취소 안 할 건데 왜 자꾸 연락하냐고. 버럭 화도 많이 내고 멋대로 취소해 지장 생기면 알아서 하라고 확인 전화에 협박도 했다며.
실은 나도 그분들께 많이 죄송해. 그래도 오빠는 포기 못하겠어. 오빠, 나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 나 오빠 일주일만 더 기다릴 거야. 내 눈앞에 나타나줘. 어머, 천사야, 어서 와. 어쩐 일이야? 네가 나를 찾아오고. 어머니, 우리 여행 가요. 정말? 네, 저 어머니하고 둘이서 여행 가고 싶어요. 좋아. 어디로 갈까? 어머니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천사 너하고 가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 그럼 제가 펜션 잡고 코스 짜놓을게요. 1박 2일로 가는 거야? 네. 시어머니가 응하실까 걱정을 했는데 염려 외로 애처럼 신이 나 응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도 참 아팠습니다. 밤에 함께 누워 그 당시에는 정말 용기 내어 모험이라는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하늘나라가 나가씨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해봐. 이렇게 얘기하니 처음에는 놀라시며 정색하시더니 이내 격하게 흐느끼시며 무슨 말씀들을 하셨는데 잘 알아듣지 못했고 제가 엉엉 울며 말했습니다. 오빠 없었으면 나 엄마 만나지도 못했잖아. 오빠도 엄마 많이 사랑하는데 오빠 많이 아프고 나도 많이 아파요. 오빠 용서해. 날 위해서 엄마. 라고. 어머니는 그날 감정이 주체가 안 돼 실신을 하고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는데 제가 큰일을 낸 건 아닌가 손발이 벌벌 떨리고 겁이 났지요. 달려온 아버지와 오빠. 무슨 말을 할 겨를도 없이 저도 주르륵 정신을 놓아버렸어요. 회피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겁났어요. 다행히 어머니는 곧 깨어나셔서 오빠를 제일 먼저 찾으셨다고 하네요. 오빠가 용서받을 일은 없었습니다만 그 후로 어머니께서는 오빠를 용서하셨고 그 동안의 자신의 모습도 오빠에게 용서받으려 노력하고 계십니다. 곧 결혼 1주년이 되고요. 지금은 정말 행복한 아들이고 며느리이고 딸입니다. 지금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는 가족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역할극 같은 것도 하고 미술이나 음악 치료도 하면서 각자의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많이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 제 생일날 어머니의 손편지를 받았습니다. 예쁜 천사야. 어머니는 항상 저를 예쁜 천사야, 예쁜 아가 하며 부르세요. 못난 아들, 이 시험이 놓지 않아주어 고맙고 감사해. 그 어두운 빈자리에 선뜻 들어오겠다는 네가 있어 그동안 보내지 못했던 딸애를 보낼 수 있었어. 먼저 하늘나라에 간 우리 딸도 이제 행복해해. 사랑한다 예쁜 아가 하셨고 남편에게도 우리 아들 책감이 네가 없었으면 견디지 못해 살 수 없었어 엄만. 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뿐이야. 천사 때문에 너도 나도 산 것이니 평생 은혜로 보은하며 살자. 내 아들 살아주어 그리고 견뎌주어 고마워 사랑한다 라고 써주셨어요. 남편도 저도 그 편지를 몇 번이고 읽으며 울다 웃다 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